자, 마켓나우 2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 한 주의 출발을 보여줬는데 지난주에는 조금 이제 3,200선에서 이탈을 하면서 다시 한번 이번 주에는 3,200선 안착에 도전할 우리 시장의 분위기입니다. 자, 이번 주에는 살펴볼 것들이 많은데 그동안은 우리 시장의 거버넌스 개혁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이런 걸로 시장을 끌고 갔다면 이제는 본격적인 실적 시즌에 돌입을 하면서 종목이나 업종별로 이 명암이 좀 엇갈릴 것 같아요. 미국 시장에서는 테슬라 같은 빅테크들의 실적 발표가 이제 출발을 하고 우리 시장에서도 이번 주에 관심 아마 많으실 거예요. SK하이닉스 실적 어떻게 나올지 또 현대차, 기아는 어떻게 실적 나올지 이런 큼지막한 기업들의 실적 발표 때문에 아마 시장이 좀 등락을 거듭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8월 초까지 얼마 남지가 않았는데 벌써 이 트럼프의 관세 이걸 어떻게 협상을 하고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이게 시장의 노이즈가 약간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겠습니다. 네, 최종적으로 관세 협상 타결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금융시장이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많이들 예상하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 전에 포트폴리오는 아무래도 주도주를 좀 명확히 하면서 가져가는 거 중요한데 실적 모멘텀이 있는 그러니까 관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금융이나 조선, 방산이 유리하다라는 전략들 이미 좀 나와 있습니다. 참고를 해보시고요. 지금 시장 전반적으로 봤을 때 반도체, 2차 전지, 제약이 또 순차적으로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전문가들을 이뤄보면서 강세장에서 나타나는 사항이라고 하면서 좀 긍정적으로 바라본 부분이 있었습니다. 3,200선 탈환한 지금 3,300, 400, 500까지 가기 위한 여러 가지 순차적 과정 속에서 이번 주도 수익률 잘 날 수 있게끔 도움드리겠습니다. 네. 자, 시장이 어쨌든 빈집을 찾아서 수급이 들어오고 또 올리고 또 순환매를 돌면서 정책주들이 다시 한번 상승하고 이런 분위기는 이어지고 있는데 자, 오늘 시장의 분위기 어떨까요? 개장 1시간 정도 지났습니다. 더 자세한 시장의 분위기는 김윤주 캐스터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시장 10시 2분 구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3,200선을 다시금 탈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 안에서는 반도체와 조선, 방산 등 이 대형주의 상승이 눈에 띄는 하루인데요. 일단 이 전반적인 대형주 단에서의 상승이 눈에 띄는 가운데 오늘 외국인들의 수급도 8거래일 연속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장 초반부터 외국인이 들어오면서 지수를 이끌고 있는데 그렇다면 코스피 시장 안에서 업종별 흐름은 어떨까요? 트레이딩 뷰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일제히 1% 넘게 튀어오르면서 지수 상방을 이끌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부터 오름폭을 키우면서 2% 넘게 오르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68,800원을 기록하면서 연중 최고점을 찍기도 했는데요. 오늘 삼성전자에 대해서 키움증권에서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HBM의 수율이 개선되고 있다면서 이제는 바닥을 찍고 반등할 때다라면서 목표가를 89,000원까지 제시했습니다. 오늘 68,800원 선 넘어섰다라는 점, 이제 이번 주에 7만 원 선을 넘어설 수 있을지 이 점을 주목해 보셔야겠고요. SK하이닉스도 오늘 강하게 오릅니다. 1.67%가량 튀어오르고 있는데 장 초반에는 26만 원 선까지 내려오면서 출발을 했는데 점차 다시금 반도체 쪽으로 수급이 붙으면서 SK하이닉스가 1.67%가량 오르고 있다라는 점, 오늘 장 후반까지 반도체 투톱의 흐름이 어떻게 진행될지도 함께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조선과 방산 쪽의 상승이 눈에 띄게 강합니다. 특히 방산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2.9% 넘게 오르면서 이번 달 들어 처음으로 90만 원 선을 넘어섰습니다. 시가총액 5위에 안착했다라는 점도 특징적이고요. 오늘 방산주 단 전반적으로 좋은데 LIG 넥스원도 1.9%가량 상승하고 있고 현대로템도 오늘 2.21%가량 오르면서 강세 탄력 가져가고 있습니다. 조선 쪽도 굉장히 좋습니다. HD 현대중공업 3% 넘게 튀어오르는 가운데 하나오션도 4.48%, 삼성중공업도 2.5%가량 오르면서 오늘 조선 방산 쪽 실적 모멘텀 받아가면서 강한 상승 탄력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아무래도 오늘 셀트리온이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1% 넘게 오르고 있는 모습이고요. 2분기 역대 최대 실적을 발표했다라는 점 함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와 기아는 소폭 하락합니다. 현대차 0.7%가량 하락, 기아는 0.5%가량 하락하는 모습 가져가고 있습니다. LG화학도 5% 넘게 튀어오르면서 오늘 화학주단에서도 전반적으로 좋은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코스닥 시장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지 코스닥 시장도 트레이딩 뷰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제약 바이오의 하락이 눈에 띄는 하루입니다. 아무래도 지수 자체적으로 코스피보다 코스닥은 오늘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대형주 단에서 전반적으로 빨간불, 하락불을 켜고 있는 모습이고요. 알테오젠이 2% 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HLB도 3% 넘는 하락. 오늘 또 눈여겨볼 점은요. 페트론이 시가총액 3위에 안착했다라는 점입니다. 최근 들어서 비만 치료제 쪽으로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면서 오늘 알테오젠과 HLB 등은 빠지지만 페트론은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수 대비 아웃퍼폼하고 있는 움직임이고 케어젠도 1.39%가량 상승하면서 비만 치료제 단으로 오늘도 강한 흐름을 연출하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셀트리온 제약은 셀트리온의 호실적에 힘입어서 1.82%가량 상승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제약바이오 단 안에서는 호재성 소식이 있는 기업을 제외하고는 빨간불 켜면서 내려앉은 모습입니다. 오늘 2차 전지주 단에서 에코프로가 2% 넘게 튀어오르면서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리튬 관련주들 소부장 종목들으로 조금 더 수급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특히나 오늘 또 주목해볼 점은 SM 엔터테인먼트가 4% 넘게 튀어오르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YG 엔터테인먼트도 6% 넘게 오르면서 오늘 엔터주 단 강한 흐름을 보여주는데요. K-팝 데몬 헌터스가 흥행에 성공했다라는 소식 연일 나오고 있죠. 특히 이 빌보드 핫 100에 8곡 수록곡이 모두 진입했다라는 소식과 함께 엔터주들 오늘 강한 상승 탄력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지수 상황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바로 지수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 지수, 일단 코스피는 3,200선을 넘어서면서 계속해서 상승 탄력 강하게 받아갑니다. 3,210선을 회복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0.67%가량 오르면서 3,209선에서 현재 시간 거래가 되고 있고요. 코스닥은 0.23%가량 하락하면서 장 초반보다 조금 더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820선에서 내려오면서 818선에서 현재 시간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투자자들의 수급 상황은 어떤지 매매 동향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코스피가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장 초반부터 외국인이 들어와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전주에도 외국인은 코스피를 계속해서 사들였습니다. 오늘도 코스피 순매수 기조,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순매수 기조가 유입이 되면서 지수를 높여가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개인만 4천억 원가량 팔자세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스닥 시장 매매 동향은 어떨까요? 바로 열어보시죠. 코스닥은 개인의 300억 원가량 순매수 기조 속에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세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외국인과 기관은 코스닥 시장을 오늘 팔고 코스피 시장을 담아내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장 상황 알아봤는데요. 그렇다면 현재 시간 투자자들은 어떤 업종과 종목에 관심을 두고 있을까요? 싱크풀을 통해서 더 자세한 흐름 알아보시죠. 자, 시장의 분위기 조금 더 자세하게 싱크풀을 통해서 시장을 움직이는 업종과 이슈 더 자세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시장에서는 오늘 외국인이 다시 들어가자 하면서 우리 시장으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순매수 외국인이 강하게 초반에 들어와 주면서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고 전반적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조방원 이렇게 전반적인 상승세가 나타나다 보니까 코스닥보다는 코스피 쪽에 조금 더 집중이 되어 있는 외국인들의 수급과 관심을 엿볼 수가 있고요. 자, 싱크풀의 전반적인 상황을 봐도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선, 원전 이런 것들이 잘 가고 있고 방산도 잘 가고 있고요. 2차 전지도 지난주부터 어쨌든 조금씩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우리 시장이 한 단계 더 이제 3,200선에 안착은 하고 있는 상황인데 한 단계 더 레벨업돼서 4,000, 5,000이 가기 위해서는 어쨌든 트럼프의 관세도 우리가 잘 해결해야 되겠고 국내적으로는 어쨌든 상법 개정이라든지 세법 개정이라든지 시장에 대한 모멘텀, 거버넌스 개혁을 강하게 추진해야 된다는 모멘텀이 붙어줘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과연 지난주에는 약간 실망감들이 있었다면 이번 주에는 뭔가 다른 정책들이 나올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감, 대기하는 상황 이런 것들이 시장에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이데일리 인사이트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연말까지 우리가 시장에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지 자세하게 한번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외에도 오늘 리튬, 태양광, 2차 전지, 풍력 이런 식으로 이쪽으로 좀 관심이 많이 붙고 있는 상황인데요. 중국에서 지금 배터리나 2차 전지, 전기차에 대한 감산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어쨌든 이 중국 쪽에서 정부의 지원을 전폭적으로 해 줘가면서 이런 산업을 키워왔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한계에 도달한 것 아니냐라는 그런 해석들이 나오면서 우리 시장에서는 오히려 반사수혜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관련해서 태양광, 풍력, 2차 전지, 리튬 이런 쪽으로 주가가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엔터주도 뭐 아까 K-팝 데모노터스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 외에도 우리의 새로운 이 아이돌들의 새로운 앨범이라든지 작품들이 이제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반응이 좋으면서 특히 YG 엔터테인먼트가 최근에 주가가 잘 가고 있는데 오늘도 선두를 이끌면서 주가가 잘 흘러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반면에 그동안 계속 많이 올라왔던 지주회사, 증권,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이런 이 업종들은 계속 좀 조정이 이어지고 있네요. 언제쯤 다시 모멘텀이 생기면서 반등이 나올 수 있을지 여부를 살펴봐야 되겠는데 어쨌든 지난주부터는 계속 이번 주 초반 월요일까지는 이런 지주회사, 증권,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종목들은 조금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는 주말 사이에 결국에 트럼프 대통령이 지니어스법에 서명을 하면서 미국에서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의 시대가 개시가 된 겁니다. 개시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아직까지는 법안 통과 관련된 이야기들은 이어지지 않고 있고요. 뭐 이것과 연관되는 것인데 STO 관련된 법안은 우리나라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다는 소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차츰 진행이 될 텐데 여기에 따라서 STO 관련된 종목들이 한 번 더 튀어오를 수 있는 상황이니까 그 기회는 시청자분들이 잘 포착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외에도 뭐 반도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동반 상승하고 있죠. 삼성전자가 어쨌든 최근에 시장의 분위기가 너무 좋게 흘러가고 있고 뭔가 풀려가는 듯한 삼성전자의 인상이 여러분들 느껴지시죠? 아까 키움증권 리포트 이야기를 해드리기도 했는데 HBM 쪽의 수율 이제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고 수급 쪽으로도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보다 삼성전자를 사는 패턴으로 바뀌고 있고 여기에다가 폴더블 폰 관련해서 이 삼성전자 새로운 폴더블 폰이 나왔는데 이게 생각보다 반응이 좋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폴더블 폰의 수혜까지 함께 받아가고 지난주에 이재용 회장의 사법 리스크까지 깨끗하게 끝났습니다. 이런 것들이 뭔가 기운이 모이면서 삼성전자의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지난주에 골드만삭스의 큰 타격을 받았는데 이것이 일단은 뭐 지난주까지는 계속 하락세를 보이다가 오늘은 또 상승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장 초반에는 하락으로 굉장히 좀 부담을 받는가 싶었는데 다시 SK하이닉스가 상승으로 전환을 하면서 이제는 다시 저점을 찍고 반등할 수 있을까? 오히려 이때가 저가 매수 기회일까? 개인 투자자분들 SK하이닉스 굉장히 많이 사고 계시죠? 과연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될지 잠시 후에 마켓 플러스에서도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의 분위기는 전반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정치 관련해서 뭐 여당이든 야당이든 지금 당대표를 선출을 하는 과정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치 테마주들도 오랜만에 또 부각이 되고 있는 시장의 상황입니다. 자, 그럼 이슈를 하나씩 조금 더 자세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 뭐 실적 발표하는 기업들도 많는데 지금 중요한 것이 또 이 관세와 관련해서 8월 1일까지의 기한이 점점 또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 벌써 7월 21일인데 이제 열흘도 안 남았어요. 관세 협상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일단은 미국의 러트닉 상무장관이 관세에 대한 이야기를 또 했습니다. 전 세계 국가에 기본적으로 10% 기본 관세는 유지할 것이다. 이것에 대한 변함은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주요국은 더 높아질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럽이라든지 캐나다라든지 멕시코 쪽에 관세를 조금 더 높인다 이런 이야기 지난주도 계속 나왔었잖아요. 이런 기조를 계속 유지하는 것 같고요. 전반적인 이 패턴은 이제 조그만 이 중소 국가들에게는 관세를 조금 낮춰주는 상황으로 갈 것 같고 미국과의 무역을 많이 하는 나라들에게는 관세를 높이는 이런 전략을 쓸 것으로 지금 미국이나 글로벌 투자자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러트닉 상무장관이 8월 1일 이후에도 상호 관세 협상을 계속할 수 있다.
이게 끝나는 건 아니다라는 식의 계속 여지를 남겨두고 있는 것을 봐서는 8월 1일에 가서 관세를 또 부과하더라도 계속해서 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바쁩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11일 만에 다시 미국으로 갔다라는 소식, 주말에 미국으로 워싱턴으로 날아갔답니다. 이러면서 루비오 장관과 국무장관과 관세 협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것으로 보이고요. 관세와 방위비와 농축산물 이런 것들을 통합으로 논의하는 패키지 딜이 있을 것이다라고 지금 시장에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지금 명확하게 공식적으로 나오는 이야기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오늘 수출 데이터가 또 발표가 됐는데 일단은 긍정적인 것은 전반적으로는 작년에 7월보다는 2.2% 수출이 줄긴 했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긍정적인 것은 반도체 수출이 16.5% 늘어났고요. 그리고 관세를 부과받은 이미 관세를 내고 있는 자동차 업종에서는 오히려 3.9% 수출이 늘었다고 하면서 우리에게는 중요한 업종이죠. 중요한 산업인 반도체와 자동차의 수출이 늘어났다라는 것은 그나마 다행인 수출 데이터가 오늘 공개가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관세와 관련해서 우리 시장 어떤 종목들 대비를 해야 할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월요일 장 초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동반으로 상승하는 흐름들이 나타나주네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줄곧 오름세 오늘 67,900원 선까지 갔고 외국인의 매수세가 장 초반 110만 주 이상 유입이 되면서 외국인의 매수세 최근 5거래 연속 이어지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키움증권에서 목표 주가 바이 제시하면서 89,000원짜리 새로운 리포트를 오늘 아침에 내놨다라는 부분이 있었죠. HBM4 그 수율 문제 그리고 무엇보다도 긍정적인 파운드리 경쟁력 이런 부분이 회복이 됐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일시 나노 D램 수율이 긍정적이고 HBM4 같은 경우에도 품질 경쟁력이 예상보다 긍정적이다라고 하면서 과거 리스크는 해소가 된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 덕에 오늘도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여력들 있을 수 있고요. SK하이닉스 장 초반 외국인의 매도세 나오면서 3거래에 매도했지만 이게 좀 오후에 가면서 외국인이 매수세로 돌아설 수 있을지 보셔야 될 것 같고 오늘 왜냐하면 4거래일 만에 반등세 나와주면서 1% 넘는 반등 보여주고 있거든요. 보시고요. 27만 2,500원 선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제철이 오늘 상대적으로 강하죠. 4.7% 넘는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데 하반기에 실적이 좀 개선이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워낙 이제 중국 쪽에서 철강 쪽 구조 조정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중국이나 일본 쪽으로 열연 강판 반덩핀 조사 결과가 나오면 하반기 이런 부분들이 잘 맞물면서 실적 개선의 효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겠죠. 그렇게 증권사에서 분석하는 거고 오늘은 36,450원 선 보여주고 있습니다. 포스코 푸처엠은 지난주 내내 좀 화제가 됐고 주말 사이에도 그리고 월요일 아침 증권사에서도 목표주가 올리는 흐름들이 있었는데요. 미국 쪽에서 중국 흑연 음극재 반덤핑 부과한다, 관세를 부과한다 그 예비 결정 내렸다라는 소식 때문에 포스코 푸처엠 같은 경우에는 미국 쪽에서 흑연 관련해서 음극재 가격 그런 부분에서 긍정적일 것이다라는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목표주가 올리는 흐름들이 있었는데 지난 거래일 16% 넘는 급등세 보인 이후에 일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는 거고 대부분 증권사에서 목표주가를 올리긴 했습니다만 한국투자증권에서는 투자 의견을 중립으로 또 유지하는 흐름들이 나타났거든요. 왜 그런가 봤더니 사실 2분기 실적은 기대치 밑돈 흐름들이 있었고 전체 매출 비중에서 음극재가 차지하는 비중은 좀 상대적으로 적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적이 본격적으로 개선되기 위해서는 양극재 출하량이 증가를 해야 되는데 이게 좀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하면서 나홀로 좀 다른 의견을 냈거든요. 그 영향도 일부 받아가는 듯합니다. 전일 급등에 의한 차익 실현 매물 플러스 한국투자증권의 의견, 좀 남다른 의견 좀 살펴보시고요. 그래도 대부분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 상향했다라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현재 주가는 15만 4,700원이라는 점 알려드리고요. 한국콜마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2분기 괜찮은 실적을 낼 것이다라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워낙 미국 쪽에 생산 기지를 구축해 놔서 앞으로 수주 물량이 늘 것이다라는 가능성이 있네요. 오늘 대부분이 그 수출 관련해서 물품들은 관세 영향에 직간접적으로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웬만한 대장주의 흐름은 좀 잘 보시면서 이번 주를 슬기롭게 전략을 좀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관세 관련주 살펴봤고요. 두 번째 테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조선주 오랜만에 좀 상승 보이고 있고 오랜만에 또 이슈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미국의 필라델피아 필리조선소 하나오션이 인수한 필리조선소에서 인수하고 나서 처음으로 이제 배를 만들어서 띄우는 진수식이 있었답니다. 아카디아호라는 배를 진수했는데 이것을 이제 우리나라 언론들에게 공개를 했대요. 그래서 많은 기자들이 아마 필리조선소에 갔는데 그러면서 주말 사이에 필리조선소 르포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내용들을 좀 살펴보니까 처음에 딱 이쪽에 갔을 때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았답니다. 굉장히 낙후되어 있는 시설, 뭔가 팔이 날리고 있는 것 같고 그동안 이 미국의 조선업이 얼마나 쇠퇴했는가라는 걸 느낄 수 있었는데 한화가 인수한 이 필리조선소에 딱 가니까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도크가 굉장히 잘 정리되어 있고 페인트로 색깔도 하나의 이 상징색인 오렌지색으로 딱 깔끔하게 정리를 해놓은 것을 보면서 필리조선소는 좀 느낌이 다르다라는 그런 소회들을 밝힌 기사들이 있더라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새로운 배를 진술했는데 그동안 필리조선소가 거의 1년에 한 대 만들면 많이 만드는 그런 수준의 생산량을 가지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하나오션에서 새로운 배를 진수를 시키면서 앞으로 생산 능력을 획기적으로 늘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5년 내에 필리조선소의 건조 능력을 현재 10배로 확대하겠다라는 건데 지금은 1년에 한 대를 만들까 말까 한 수준이었는데 이제 연간 생산량을 10대를 만들 수 있는 이 조선소로 만들겠다라고 하나오션에서 이야기를 했고요. 이러면서 한국과 미국의 조선 협력에 중요한 선두에 서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러면서 10년간 200척의 미국 쪽의 수요를 공략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이러면서 이 필리조선소의 데이비드 킴 CEO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기자들에게 했는데 필라델피아 지역 사회에서 지금 연방정부도 그렇고 해군도 그렇고 하나오션의 이 필리조선소에 굉장히 많은 협력과 지원을 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세금도 감면해주고 인허가 절차도 굉장히 단축시켜주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 생산 능력을 빠르게 늘릴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여기에다가 해군 점투함뿐만 아니라 전투 지원함 건조에도 열을 올릴 것인데 미국의 국방 예산 200억 달러 이상이 승인됐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수주하게 되면 10년간 200척 만드는 거 어렵지 않겠다라고 계속 강조를 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 외에도 뭐 많은 다른 우리나라 조선 업체들도 새로운 모멘텀, 지금 조선주가 최근에 약간 쉬어갔는데 다시 모멘텀 받으면서 미국의 이야기에서 살아날 수 있을지 관심이 가는 대목이고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관세와 관련된 이야기에도 조선이 엮일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모멘텀도 다시 부각될 수 있을지 저희가 잘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은 하나오션 주가가 좋은 흐름인데 전반적인 조선주의 주가 흐름 한번 체크해 보시죠. 오늘 조선주는 대표적인 K마크를 달고 있는 조선주 같은 경우에 시가 대비 상승폭 높이는 양봉의 흐름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나오션은 앞서서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여기에 실적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는 건 컨테이너 선입니다. 그래서 초대형 컨테이너 선을 가장 많이 건조해 본 이력이 있는 하나오션. 앞으로의 수주 기대감이 있다라고 증권사에서는 평가하고요. 오늘 5% 넘는 상승세 84,500원 선까지 다시 되찾는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삼성중공업은 오늘 장중에 52주 신고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2.87% 상승으로 오늘 최근에 보면은 IBK 투자증권에서도 목표 주가를 27,000원까지 올리는 흐름들이 있었던데요.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해상 부유시, FLNG, 2기 건조 체제 이런 부분까지 수익성 개선에 더 힘을 보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530원 지난 거래일 대비해서 상승하는 흐름들 나타나고 있고요. HD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도 친환경 선박을 만들 수 있는 건조 기술이 있습니다. 대규모 선박 계약 체결 소식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2% 가까운 상승세로 33만 7,500원 선 보이고 있네요. HD 현대미포는 5거래 연속 상승세 늦추지 않으면서 오늘도 1% 상승하면서 20만 원 선 위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여기는 두 가지 호재가 있다라고 해요. 대표적으로 베트남 그리고
중형 가스선 이게 실적을 이끌 수 있는 중요 모멘텀이다라고 증권사에서는 최근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HJ중공업은 5거래일 만에 반등하네요. 1.6% 반등 7,480원 선 보여주고 있습니다. 괜찮은 조선주의 흐름 오늘 주도주의 역할로 다시 부각할 수 있을지 관심 있게 보시고요. 세 번째 테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중국 쪽의 이야기를 좀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중국 쪽에 어쨌든 내수가 쉽지 않은 상황이고 그동안 정부가 많은 지원과 돈을 쏟아부어서 첨단 산업을 발전시키려고 성장시키려고 많은 노력들을 했는데 자, 이것이 이제 한계에 온 것인가라는 우리가 물음표를 그리게 되는 이슈들이 좀 있었습니다. 중국 정부에서요. 전기차와 배터리와 그리고 태양광 같은 친환경, 신재생 쪽에서의 산업에 투자하는 것을 이제는 조금 줄이는 것인지 감산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 중국 정부가 10년 만에 대대적인 공급 개혁에 나설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런 공급 개혁 방안을 이르면 9월에 발표할 것이다. 이 발표 예정이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 중국 정부가 이렇게 공급 과잉과 관련해서 뭔가 칼을 대고 조정을 하고 하는 조치는 2015년, 한 10년 전 이후로 10년 만에 또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 중국 정부가 뭔가 기술 투자에 과감하게 드라이브를 걸던 것이 이제는 약간 주춤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사인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일단은 뭐 출혈 경쟁 많이 일어나고 있어서 중국의 전기차 업체들이 정말 많았는데 뭐 이제는 조금 망하는 회사들도 생기고 없어지는 회사들도 생긴답니다. 이러면서 좀비 기업들은 좀 퇴출을 하고 보조금을 무한대로 막 지원해 준 것들을 이제는 좀 제한할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는 공급 개혁 방안을 아마 발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자, 이것을 뭐 여러 가지 이야기 전문가들이 해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더 이상 방치하기가 어렵다. 이런 상황으로 오히려 산업이 경쟁력이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그런 해석들도 나오고 있고 중국이 어쨌든 내수가 안 좋다, 내수 침체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 때문에 중국 정부가 대대적인 공급 개혁을 통해서 이제는 리플레이션, 이 경기 침체 내에서 벗어나서 회복으로 가는 이런 상황에서 일정 부분의 물가 인상을 용인하는 이런 리플레이션으로 가려는 정책을 추진할 것이다. 이런 해석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과연 이런 것들이 중국의 감산에 들어가면 이런 신재생이나 배터리나 이런 쪽에서 우리가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인가의 여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오늘은 우리 시장에서는 이런 관련된 업종이나 종목들이 주가가 반응을 보이고는 있습니다. 오늘 뭐 하나솔루션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2차전지 LG화학 같은 종목들도 오늘 주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이런 전기차, 배터리 그리고 이 신재생 에너지 쪽의 주가 흐름은 어떤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관련주 좀 양봉 시가 대비 상승폭 높이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리튬 포어스, 하이르도 리튬 같은 경우에 이제 리튬이 다 붙잖아요. 상한가 직행해서 아직 풀리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리튬 포어스 같은 경우에는 그 리튬을 채굴 해서 생산하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역시 2차 전지 소재 기업으로 리튬 생산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두 기업. 근데 리튬 포어스 같은 경우에는 뭐 캐릭터 그런 기업 과의 이미지가 또 하나 더 있더라고요. 그거 보시고 하이드로 리튬은 최근 좀 이슈가 있었거든요. 뭐냐면 기업 자금을 조달을 해야 되는데 실적 부진과 그리고 신용평가 등급 하락으로 인해서 직접 자금 조달이 어려웠다고 해요. 그래서 자회사를 통해서 유동성을 확보했다라는 이슈가 있었는데 오늘은 이제 상한가 가는 흐름들을 보여주네요. 그리고 이제 CS 윈드가 한 800억 원 이상의 공급 계약 체결 소식이 있었다라는 그런 이슈 긍정적으로 반영이 됐고 오늘 11% 넘는 급등세로 52,000원 위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하나솔루션은 2분기 영업이익 잘 나올 것으로 예상되더라고요. 한 1,281억 원 정도. 그리고 이제 미국 쪽에서 태양광 수요 늘고 있는 거고요. 세액공제 혜택 이런 부분으로 좀 바라는 것 같아요. 현재 10% 넘는 급등세. 최근에 증권사에서도 목표 주가 상향 흐름들이 있었는데 반응을 하네요. 39,000원까지 터치한 흐름들이 있었고 SK 오션 플랜트도 8% 이상 상승하는 흐름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신재생까지 오늘 강세 흐름을 보여줍니다. 자, 시장의 이슈들을 자세하게 좀 체크를 해봤습니다. 이제 오늘 또 투자 전략 세워봐야 할 텐데 이번 주에는 어떤 전략 세워봐야 할지 오늘의 이데일리 온의 김태훈 전문가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 또 어떤 전략을 세워볼까요, 전문가님? 네, 지난주부터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 7월 달은 항상 펀드 매니저들이 여름 휴가를 가는 시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그들이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의 수익이 난 종목들은 이 하반기를 대비해서 좀 처분을 해서 현금화를 하고 그 현금을 갖고 일부 하반기에 잘 나갈 종목들을 사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 중국이 이 산업 구조조정에 들어가면서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이 태양광이나 2차전지 또 전기차 이런 공급광이 되는 분야에 대해서 인위적인 그 산업 구조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한국 기업들이 경쟁 관계에 있기 때문에 반사이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태양광 쪽에서 보시게 되면 뭐 OCI 홀딩스나 OCI 또 HD 현대에너지솔루션 그러면 가장 대표적으로 하나솔루션 등이 강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이들이 미국 시장 내에서 그 태양광 시장에서 포지션을 갖고 있는데 이 마켓 시어에 대해서 중국이 빠져나가면 중국 상품의 그 시장을 고스란히 한국 기업들이 차지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을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중국산 저가 태양광 장비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요. 여기서 HD 현대에너지솔루션과 경쟁 관계에 있었는데 HD 현대에너지솔루션도 여기서 반사이익을 보게 됐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 한알령 해제 관련해서 애니메이션과 K-팝 관련주들이 또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 애니메이션 부분, 특히 이제 애니플러스나 스튜디오 미드 같은 종목들이 이런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애니메이션을 중국에다가 팔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 한편으로 K-팝은 우리나라 아티스트들이 중국에서 대형 공연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SM이나 YG 엔터, 그 YG 플러스 같은 종목들이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전기차에 대한 인재인 구조적으로 우리나라 2차전지 쪽 전반적으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고 마지막으로 조선주에 대해서 이 조선주는 한미 관세 협상에서 우리가 카드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선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 특히나 하나오션은 이미 미국의 필리 조선소를 인수했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뉴스가 많이 나오셨다고 했는데요. 이 필리 조선소가 미국에서 미 해군을 위한 MRO 사업과 미 해군의 군함을 건조하는데 사용될 조선소입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엔진들, 한화 엔진이나 HD 현대 마린 엔진 같은 이런 업체들도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중국이 구조조정을 하게 되면 철강주도 관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 현대제철, 포스코 홀딩스 등이 강세를 나타내고 있죠. 전반적으로 지금은 올 하반기는 중국과 관련된 이 시장을 갖고 있는 종목들을 주의 있게 보셔야만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네, 정말 강세장이긴 강세장이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살펴볼 산업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특징주 뭘로 가볼까요? 네, 그 앞에서 말씀드린 2차전지 쪽에서 우리나라 대장주인 LG 에너지 솔루션을 좀 볼 필요가 있죠. 예전에도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LG 에너지 솔루션이 3원계 배터리뿐만 아니라 이제는 LFP 배터리도 양산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LFP 배터리는 ESS 시장이라고 해서 에너지 저장 장치 쪽에 먼저 사용이 되고요. 장기적으로는 전기차 배터리로도 채용이 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LFP 배터리 시장에 진출했다는 것은 중국 업체들과 1대1로 승부를 볼 수 있는 그런 건곤일척의 한판 승부를 벌일 수 있는 무기를 손에 쥐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LG 에너지 솔루션의 실적이 앞으로 향후 개선되고 좋아질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여기다 더 반가운 소식은 상반기에 유럽 시장에서 전기차 캐즘을 극복할 수 있는 전기차 판매량 증가가 숫자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LG 에너지 솔루션에게는 긍정적인 소식을 알려주고 있고요. 특히나 LG 화학의 주가가 급등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LG 에너지 솔루션을 최대주주로서 80%나 지분을 갖고 있는데 이 지분 중에 일부를 경영권과 상관없는 지분을 향후 매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LG 에너지 솔루션 주가를 끌어올릴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50만 원 정도까지 주가가 오르는 동안까지는 그 LG 화학이 지분을 매각하는 것에 대해서 큰 부담을 갖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LG 에너지 솔루션을 관심권에 놓고 보셔야 될 타이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2차전지 지난주도 계속 강조를 해주셨는데 저희도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마켓나우 브리핑으로 시장의 분위기는 알아봤고요. 이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투자 아이디어를 좀 얻어보도록 그럴까요?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시장 코스피 4천, 5천 정말 갈 수 있을지
그런 전략을 하나씩 세워보고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널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잠시 후에 이데일리 인사이트에서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이 중국산 흑연에 93.5%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면서 포스코 퓨처엠의 하반기 실적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포스코 퓨처엠은 최근 4만 5천 톤 규모의 광양 전구체 공장을 완공해 양산을 시작했으며 음극재를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국내 유일 기업이다. 미국 시장 점유율 확대 기대감 속에 18일 오후 2시 20분 기준 포스코 퓨처엠 주가는 전일 대비 19.21% 급등한 15만 6,300원을 기록했다. 매출은 6,609억 원, 영업이익은 8억 원으로 집계됐고 2분기 연속 흑자를 유지했다. 이날 2차 전지 관련주들도 동반 상승했다. 양극재 제조사 LNF는 10.34%, 에코프로머티는 3.16% 상승했다. KB증권은 LNF가 KLFP 배터리 리더로 부상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중국 의존도가 높은 배터리 소재 시장에서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이 부각되고 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가 외국인 매수세에 힘입어 7만 원 돌파를 눈앞에 두면서 증권가는 8만 전자 가능성까지 제기하고 있다. 18일 삼성전자는 전일 대비 0.6% 오른 6만 7,100원에 마감하며 연중 최고가를 경신했다. 7월 들어 외국인은 삼성전자 주식을 1조 8,700억 원 넘게 순매수하며 외국인 지분율은 다시 50%를 돌파했다. 이달 들어 주가는 11.5% 올라 코스피 상승률을 크게 상회했다. 증권가는 본격적인 반등의 초입으로 평가한다. 22개 증권사가 제시한 삼성전자 평균 목표 주가는 7만 5,860원이며 LS증권과 KB증권은 각각 8만 3천원, 8만 2천원까지 상향 조정했다. 2분기 실적은 전년 대비 56% 감소했지만 실적 바닥 통과 전망이 우세하다. 특히 엔비디아 H20 중국 수출 재개로 HBM3 공급 확대가 기대되며 향후 HBM4 양산과 파운드리 적자 축소 등도 주가 상승의 동력으로 꼽힌다. 시장에서는 저평가 구간은 끝났다며 삼성전자가 8만 전자로 향하고 있다는 기대감이 확산되고 있다. 자, 마켓나우 2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시장은 지금 외국인 매수가 현선물 좀 많이 들어오면서 지금 3,205포인트까지 지수가 좀 올라왔네요. 0.56% 상승 탄력을 보여주고 있고 코스닥은 반면에 약보합권 수준 820선을 다시 좀 이탈하면서 819포인트 선까지 내려왔습니다. 자, 중국 쪽의 출발 상황도 간단하게 체크를 해드리면 중국 상해 종합지수가 지난 금요일에 0.5% 정도 상승하면서 마감했는데 오늘은 강보합권 수준 출발하면서 상승 기조는 좀 이어가고 있고요. 홍콩 항생지수도 지난 금요일에 1% 넘게 상승이 좋았습니다. 탄력을 이어가면서 오늘도 0.67% 정도 상승 탄력을 이어가고 있고 일본 니케이 지수는 오늘 바다의 날이라고 해서 일본 시장을 휴장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 쪽의 상황, 홍콩 쪽의 상황 저희가 계속 주시하면서 시장에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이데일리 인사이트 이어가도록 하겠는데요. 지난주에 우리 시장이 약간은 주춤거리는 상황이어서 추가적인 상승을 더 할 수 있을까? 코스피 4천, 5천 정말 갈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갑론을박들이 좀 있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어야 우리 시장이 더 갈 수 있고 또 주의해야 할 것들, 연말까지 뭘 좀 봐야 할지 조금 더 긴 안목으로 저희 시장에 대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윤지호 경제평론가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평론가님. 바쁘신데 나오셔서 감사하고요. 예, 별 말씀을요. 예. 자, 일단은 최근에 우리 시장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네. 생각을 해보면 이제 한 달 반, 한 달 보름 정도가 지났는데 네.
코스피 자체가 뭐 포인트는 뭐 거의 400포인트 가까이 올라왔습니다. 이런 상황 빠르게 좀 올라오다 보니까 이제는 뭐 앞으로 추가적인 동력이 뭐가 있을까? 정말 새 정부만 믿고 우리가 코스피 4천, 5천 간다라고 믿을 수 있을까? 뭐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도 좀 계신 것 같아요. 평론가님은 뭐 최근에 코스피 분위기 상승하는 걸 보고 어떠셨는지 소회가 궁금합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한국은 수출 증가율과 주식시장이 연동해서 움직였었죠. 네. 그래서 수출 증가율이 주춤하면 코스피는 조정이 왔었어요. 특히 PBR로 본다면 한 배 이상에 머물렀던 적은 없었죠. 증가율이 꺾였을 네네네. 때. 근데 분명한 건 지금은 한 배 이상에 머무르고 있죠. 증가율이 꺾여 있는 상태에서. 그래서 만약 관세 부과 이후에도 수출 증가율은 더 내려올 겁니다. 오늘 주가가 좀 그래도 긍정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수출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견고한 흐름이 나오고 있지만 최근에 화장품 좋았던 것도 다 수출 데이터에 근거했던 거죠. 근데 이제 시장을 이끄는 최근에 결국 우리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 시장을 이끌어온 주된 동력은 실질적으로 거버넌스 개혁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과거와 다르게 어쩌면 지주사라던가 금융주들이라던가 이러한 소위 좀 가치를 우리가 좀 못 얻어왔던 기업들이 시장을 끌고 왔었죠. 네. 결국 그 힘이 얼마나 강하게 지속되냐가 지수를 좀 또 빨리 올릴 거냐를 결정짓는 속도의 문제를 결정짓 거라 보고 있는데 여하튼 이번에 상법 개정이 이번에 됐지만 네. 추가 상법 기대감이 좀 있거든요. 그렇죠. 예, 이유는 결국 우리가 모든 것은 결국 이사회를 어떤 식으로 소수주 입장의 이사회가 좀 긍정적으로 네. 반영해 주냐에 달려 있는데 그레스케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집중 투표제였습니다. 네네. 과거에도 집중 투표제를 정관에 넣고 의무화시키는 거에 대해서 뭐 7년 전에도 그렇고 여러 번 논의가 있었지만 항상 막혔던 부분이에요. 이건 왜냐하면 이건 실질적으로 뭐 주주 충실 의무를 넘어서는 결국은 이사진들이 결국 소수주에 대변하는 이사진들이 진출할 수 있느냐의 문제였는데 사실 이거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최근에 좀 부정적 의견들이 여당 내에 나오는 것 같고요. 네.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소위 추가 상법 개정이라는 힘도 좀 필요하고 네. 이게 좀 되려면 배당 소득 분리과세라는 게 있는데 네네. 결국 이 문제가 이제 결국은 부자 감세와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배당 분리 감세를 해줄 때 특히 좀 주식을 많이 갖고 있는 대주주들에게 좀 유리하게 해줘야 이 사람들이 이제 뭐 집중 투표제를 허용해주고 뭐 바터가 되는데 움직임이 나올 텐데. 그렇죠. 그렇죠. 뭐 증여 상속세까지는 아니더라도 근데 최근에 또 여당 내 기류가 좀 이러한 부자 감세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원래 과거에도 이거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었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요지는 지수가 우리 증시가 근본적으로 부동산에서 주식으로의 자금 이동을 촉진하는 네. 거버넌스 개혁에 어쩌면 저는 시작되었다 보고 있지만 여하튼 이게 막 단계별로 갈 것 같은데 일단 현재 주가 수준은 지금까지 반영된 것 이상으로는 좀 와 있는 상황이에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좀 법안이라던가 그 세법 개정이라던가 추가 상법이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냐를 좀 봐야 될 시기가 온 것이 아니겠는가. 물론 오늘도 지수는 잘 버티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좀 굉장히 지수가 산발적인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매일매일 뭐 오르는 이게 올랐다 말렸다. 어쩌면 이런 장이 가령 흔히 말하는 변동성 장세라는 표현을 쓰는데 뭐 기간 조정일지 가격 조정일지 뭐 어떤 성격을 띄우진 간에 아마 올 여름은 좀 변동성 구간이 좀 지속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장을 끌어가는 주된 동력에 대한 소위 논란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좀 어느 정도의 구체적인 어떤 추가적인 모멘텀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런 측면에서 좀 저는 좀 관찰자적 시선으로 시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오늘 뭐 지수는 뭐 전반적으로 뭐 반도체나 조선이나 네. 뭐 원전 이런 게 올라가니까 지수는 올라가고는 있지만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뭐 그동안의 이런 상법 개정이나 이 거버넌스 개혁에 대한 기대 때문에 많이 올라왔던 지주회사나 아니면 뭐 증권, 금융 뭐 이런 것들은 최근에 계속 좀 조정을 받고 있단 말이죠. 네. 지난주부터 어쨌든 좀 추세가 꺾였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쨌든 지금 우리 시장을 이끌고 가는 건 거버넌스 개혁에 대한 기대인데 이런 것들에 대한 추가적인 사인이나 추가적인 정책, 법안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조정을 받는다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굉장히 진전을 했죠. 상법이 네네. 이미 개정된 거는 굉장히 우리 자본시장에는 큰 변화가 생긴 건데 네네. 이런 거죠. 시장에서 기대하는 수준은 훨씬 더 높이 바라보고 있다는 더 거죠. 강한 거. 아니, 이미 여기 바라보고 주가를 반영해 왔어요. 네네. 예를 들어서 만약에 뭐 지주투자자 같은 저 추가 상법 개정이 진행되지 않으면 이사회 충실 의무만 갖고 과연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배임죄라든가 금융 사기죄에 대해서 얼마나 단죄할 수 있을까요? 그쵸. 크게 변하지 네. 않을 수도 있는 거죠. 네. 우리가 7년 전에도 동일하게 시도했지만 뭐 큰 변화가 없었던 네. 기억을 좀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거는 결국 우리가 그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본질은 네. 결국 세금을 좀 덜 걷자는 거예요. 배당으로 돈을 번 사람들에 대해서. 네네네, 그렇죠. 근데 본질적으로 많이 번 사람과 적게 번 사람을 나눠서 생각하자는 그래서 부자와 보통 사람 간의 그 감세를 다르게 가자는 거는 네네네. 감세에 대한 어떤 우리가 분리소득 과세라는 어떤 기본적인 취지에 어긋나는 거죠. 그렇죠. 어떤 이러한 조치들이 결국은 여러 부작용 때문에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집중 투표자가 들어오면 다들 걱정하시는 게 그런 투기 자본들이 들어와서 기업들이 이제 투자도 못하고 네. 뭐 전부 다 뭐 배당만 해줘야 되냐? 내가 우리가 재무적으로 좀 접근해 보죠. 네. 주식 투자 워렌 버핏이 항상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한 회계되어 있다는 순이익이 아니라 프리캐시플로예요. FCF라는 거예요. 그게 배당의 재원이에요. 현금. 네. 근데 배당의 재원의 핵심은 영업에서 벌어들인 돈에서 투자를 많이 하면 그 재원이 줄겠죠. 줄죠. 네. 이해하셨습니까? 제가 네네네.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투기 자본이라는 게 물론 여러 문제를 가져올 수 있지만 이와 같은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는 나의 한 주가 정당한 어떤 가치에 대한 보상을 받는다는 차원에서 분명히 그쪽으로 가야 되는 흐름인 건 분명해 보이거든요. 결국 네. 이런 것이 무엇이 옳다 틀리다의 문제가 아니라 시장에 기대하는 수준은 주주 자본주의가 바로 우리 앞에 자리 잡힐 거로 봤지만 아마도 좀 너무나 빠르게 가는 것의 속도에 대한 어떤 부담들을 좀 현재 여당에서 느끼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 측면에서 주식시장이 좀 앞서 달려갔다면 저희 네. 가버넌스 개혁에 대해 달려간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좀 되돌려지는 게 맞겠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어느 정도 되돌려지고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야 실질적인 뭔가 움직임이 있어야 그러면 시장이 다시 한번 올라갈 가능성들이 있는 건데. 아니 뭐 시장은 근데 그거 왜 이제 뭐 수출이 데이터 여러 가지 네네. 다른 변수들에 의해서 그런 쪽으로는 좀 버텨주겠죠. 근데 이제 기본적인 생각은 그렇다는 거죠. 시장이 수출 증가율이 꺾이는 국면에서 네. 지금까지 PBR 1배 이상이 잘 유지한 적이 없었는데 왜 1배 이상에 머무르고 있냐는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자는 거죠. 그것은 결국은 가버넌스 개혁이었다는 거죠. 그게 강력하게 어쨌든 그렇죠. 시장을 버텨주고 있는 거고. 그 힘은 약화되는 거는 분명해 보입니다. 네. 그러면 그 힘이 약화되면 어쨌든 지금 좀 반대 쪽에서 뭐 이 재계에서도 그렇고 어쨌든 지금 정부가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다가 약간 주춤하고 이런 상황이 되니까 또 반대쪽에서는 뭐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니 우리가 주주인데 예를 들면 물론 뭐 배당을 많이 받고 이렇게 배당을 통해서 주주의 환원을 많이 받는 것도 좋지만 기본적으로 생각했을 때 기업 성장을 바라는 주주라면은 투자하는 것을 줄여서 그걸 배당을 받는 게 맞는 거냐라는 또 반대 의견들도 요즘은 또 목소리가 나오더라고요. 항상 있었고 일리 있는 말이죠. 네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번 경기가 안 좋으면 돈을 풀었어요. 네네. 그게 소위 국채 발행이죠. 과거에도 항상 반복됐는데 오늘부터 이제 돈이 풀리면 네. 그 돈이 어디로 갔냐는 겁니다. 지금까지. 네. 그 돈은 항상 가치가 보존되어 왔던 부동산으로 부동산 갔던 겁니다. 투자. 아무리 규제를 하고 페널티를 가해도 내 가치가 유지된다면 길게 거기에 돈이 갔던 거예요. 그게 결국 한국의 여러 진보 정부에서 실패했고 보수 정부도 실패했고 이것은 진영 논리가 아니라 돈이 풀리면 부동산으로 간다는 어쩌면 우리의 그 욕망 자본의 본질은 거기에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물꼬를 튀고 싶다는 말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그러한 소위 추가 상법 개정으로 여러 가지 투기 자본이 들어올 수 있다는 우려를 하시는데 결국은 그런 자본이 들어와야 물꼬가 그쪽으로 가지 않을까요? 인간이 자본주의의 금융자본주의의 욕망이라는 기본적인 시각에 출발하면 당연히 그러한 투기적인 자본이 그런 걸 만드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근데 우리가 이제 그것은 투기자기가 잘못됐고 그러면 하나 궁금한 건 우리가 이 모든 문제의 출발은 지배주주의 한 주와 소수주주의 네. 한 주가 다른 취급을 받아 생긴 일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앞으로도 그러면 계속해서 지배주주를 보호해줘야 되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투기 자본이 들어와서 난 그 기업이 싫으면 내 주주 가치를 주식을 팔면 내 가치가 소멸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네. 하면 되는 거고 만약에 지배주를 돕기 싫다면 지배주주가 도움을 원한다면 소주주주에게 혜택을 줘야겠죠. 그렇죠. 소액주주들을 설득해야죠. 그렇죠. 네. 그게 주주자본주의입니다. 이거를 정부가 알아서 투기 자본 못 들어오게 내가 막아줄게. 이건 주주자본주의가 아니겠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좀 더 강한 추가 상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고요. 다소의 부작용은 불가피하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뭔가 덜컹덜컹 거리는 상황이지만 어쨌든 추구하는 방향은 우리가 계속 이 소액 주주들의 한 주와 거대 주주의 한 주가 같은 가치를 갖는 시장으로 바꾸겠다라는 게 결국에는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고 그걸 이제 외국인들도 점수를 많이 그럼요. 주고 있는 거죠. 조건부 함수로 들어오는 거죠. 네네. 우리가 이번에 MSCI 선진국 편식 관찰 대상국에 안던 것도 계속 반복돼 왔던 말이죠. 왜 외환시장 개방이 24시간 안 돼 있냐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항상 말하는 건 개방되면 위험할 수 있어. 그러면 네. 못 하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1인당 국민소득은 이미 선진국에 들어간 지 꽤 오래됐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우리는 MSCI에서 여전히 선진국 주식에 편입이 안 됩니다. 굉장히 웃긴 일이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선진국 기준에 안 맞는 여러 가지들이 있는 거죠. 근데 다행스럽게도 우리가 아마 여러 가지 외환시장도 개방을 확대하면 여러 가지 변동성도 커지고 불안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외국인들이 한국에 들어오려는 유인이 커지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주주 가치에 대한 소위 내 가치가 보호되는 그런 법안이나 제도가 정비된다면 외국인들 당연히 더 들어오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외국인들이 이머징 자금에 들어오던 소위 그런 자금들이 들어왔다면 이제 정말 선진국형 자금이 들어올 거고 그러면 정말 우리가 선택한 기업이 좋은 기업이라면 좋은 기업의 멀티플, 소위 밸류에이션이 상향되는 네. 그런 시장이 열릴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제가 아까 한국 시장의 가장 고질적인 병폐 중에 하나는 항상 내러티브 장세가 됩니다. 갑자기 2차 전지 한번 됐다가 네. 뭐 원전 됐다가 그때 성장률만 보기 때문에 이러한 내러티브 장세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데이터는 한국에서 전분기 성장률, 전년 동기 대비 성장률이라는 데이터였어요. 네네. 우리가 근본적으로 질문해야 되는 거는 그러한 모멘텀 장세에서 정말 우리가 여러 교과서에서 배웠던 가치를 우리가 얻는 거라면 출상이 안 좋을 때 꾸준히 사 모아도 그 가치가 보존돼야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많이 진행이 되고 있지만 여전히 외국인들은 적극적으로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네네. 하루하루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전반적인 그렇죠, 자금의 흐름을 보면 굉장히 제한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나마 개인들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시장을 좀 버텨주고 있는 상황인데 뭐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저는 개인들이 투자한 자금들이 좀 더 가치가 보존되는 형태의 추가적인 상법, 그다음에 돈이 좀 있는 사람들이 부동산이 아닌 주식으로 자금이 들어올 물꼬를 틀 수 있게끔 해줄 여러 가지 세제 개편, 그래서 배당성 분리과세도 있겠지만 뭐 좀 대주주 요건도 지금 자꾸 내리려고 하는데 그러면 안 되고요. 네네네. 오히려 더 그렇죠. 높여야 된다 보고 있고요. 그리고 소위 좀 민감하지만 소위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도 시작해야 된다 봅니다. 상속세를 시가로 이렇게 평가하다 보면 계속해서 승계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죠. 이러한 문제들을 전반적으로 좀 개선이 돼야 세법 개정과 상법 개정이라는 두 가지 날개로 코스피가 뭐 5천이든 6천이든 7천이든 갈 수 있겠죠. 네. 여기서 무의미하게 5천이 감지가 물어본다면 그거는 조건부 한 수밖에 되지 않기 네. 때문에 적절한 제가 질문은 아니라 봅니다. 네. 그러면은 말씀을 해주신 김에 결국에는 지금 뭐 상법 개정과 뭐 배당소득 분리과세나 이런 것들은 뭐 추진을 하고 있고 뭐 집중 투표제 같은 것들도 공청회를 통해서 의견을 계속 수렴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말씀해 주신 부분에 민감한 부분일 수 있는 결국에는 이 상속세 대기업 재벌 구조에서 이것을 상속을 해줄 수 있는 조금의 일말의 여지 구멍이 있어야 대기업들도 바뀌고 움직일 것이다. 결국에는 뭐 이런 얘기가 맞을지 모르겠는데 대기업 재벌과 뭐 사회적 타협이 좀 필요한 상황이다라는 그런 의견들도 있습니다. 네. 그래야 대기업들도 본인들도 배당도 많이 할 수 있고 그 여력이 생기고 조건이 형성되는 거니까요. 우리가 흔히 그렇잖아요. 애플 얘기할 때 와 애플은 되게 좋은 기업이야. 네.
돈을 크게 안 벌어도 배당을 해줘. 많이 해줘. 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결국 뭐 구멍이란 표현이 뭐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네네. 지금까지 안 되었다면 되게끔 할 방법이 뭔가를 찾아봐야겠죠. 네. 우리가 자꾸 뭐 진영 논리에 갇히면 정책 대안 수단은 굉장히 제한될 거고 그렇죠. 네. 앞으로도 변화 없을 겁니다. 앞으로 변화가 없다는 거는 여전히 돈이 풀리면 부동산으로 돈을 갈 거고 부동산은 어떤 규제로 막히지 않겠다. 또 정권이 바뀌면 규제상 규제 풀어지면 또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결국 우리의 반복이죠, 모든 그냥. 자본이 풀리기만 하면 부동산으로 모아지는 한국 자본주의의 어떤 토지 자본주의 같은 성격들, 토 자본주의 같은 성격들, 가족 자본주의 같은 성격들 이건 변하지 않겠죠. 네. 우리가 이번에 주주의 가치를 키우면 뭐 초반에는 뭐 대기업 집단에게 좀 물꼬를 터주겠지만 그만큼 그 소위 주주의 가치가 올라가는 만큼 과거와 같은 행태를 하긴 쉽지 않을 거거든요. 우리 증시가 왜 이렇게 안 올랐냐고들 많이 물어보시는데 네. 대표적으로 말하는 게 시가총액만 커지지 지수가 안 올라온 것 뿐이죠. 네네. 외국에서는 주식 수가 많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식을 샀다 자사주를 사면 다 소각시켜 버리고 그렇죠. 어떻게 하는지 주가 지수와 시총 간의 흐름이 같이 가죠. 한국은 갈수록 벌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사주 같은 경우에도 사서 주로 경영권 방어에 많이 썼고요. 가지고만 있고. 네. 그렇죠. 뭐 2014년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그런 교환을 가지고 버티기 네. 하거나 뭐 여러 가지 그런 지금까지 뭐 꼭 대기업 집단 외에도 반복적으로 해왔던 주식 수만 늘리는 이러한 상장 시장에 돈만 끌어다 쓰는 이러한 행태가 과연 어떻게 해야 변할 수 있을까를 물어본다면 결국은 소수 주주들이 이사회에 관여가 돼야 거수기 이사회가 바뀌어야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근본적으로는 진영 논리에 따라 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일본은 이러한 개혁을 시작했던 출발점은 아베였고요. 네네. 대표적인 자민당의 보수 10년 주의죠. 전쯤부터 그쵸. 했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게 보수냐 진보냐의 논리가 아니라 어쩌면 우리가 이제 과거처럼 성장 잠재에 빠졌어요. 일본이 장기 불황에 빠졌다가 돌았을 때 돈을 풀어도 부동산으로만 가는 일본의 어떤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아베가 내왔던 대안이 결국 거버넌스 개혁이었고요. 네. 어쩌면 우리가 일본을 많이 뒤쫓아가는 경제 구조로 본다면 고령화되고 뭐 이런 여러 부분을 본다면 우리도 지금 소위 시간이 많지 않다. 이번에 서둘러서 해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재계의 저항은 아주 강할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어떤 경우가 됐든 어떤 걸 내놓더라도 소위 자기들이 지배하는 권력을 내놓고 싶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세제 개편을 통해 당근이라도 줘야 뭔가 조그마한 물꼬라도 틀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뭐 이소영 의원이 제가 알기로는 관련해서 이제 배당소득 분리과세도 그렇고 관련된 법안들을 좀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근데 또 주말 사이에 이 세법 개정 이야기들이 이재명 정부나 민주당이 좀 이야기가 나왔더라고요. 예. 근데 여기에서 보면은 좀 약간 아쉬운 것들, 뭐 대주주 양도세 기준 이거 원상 복구시키려고 하고 있고, 뭐 약간은 아쉬운 발걸음들이 있던데 이건 어떻게 보셨어요? 아까 대표적인 게 이제 이소영 의원의 안이 시장에서는 어쩌면 기정사실화되는 네. 기대가 있었어요. 아 그래 배당 성향을 좀 올리면 35% 그렇죠. 정도. 왜냐하면 우리가 고든 모형이라고 그래서 보통의 배당 성장 모형이라는 밸류에이션 뭐 네. 대단한 거 아닙니다. 배당을 갖고서 주가의 밸류에이션을 하는 거예요. 네. 지금까지 한국에서는 이게 잘 안 맞았었어요. 네네. 배당 성향이 낮으니까. 근데 이제 이게 이렇게 35% 올라간다면 계속해서 한국의 지수 레벨이 올라갈 거라는 소위 지수 밴드가 나올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소영 의원의 안은 아주 배당 성향 올리는 기업들에게는 소위 인센티브를 주자 네. 이런 아니었는데 아마 주말에 그거조차도 상당히 그 역풍을 불고 있는 걸로 보도가 됐습니다. 경향신문에. 네네. 그래서 저는 그냥 신문 보고 한 거예요. 제가 뭐 네네. 민주당 내 아는 사람도 없고. 근데 중요한 건 그러한 역풍이 나오는 걸 잘 이겨내고 이소영 의원 정도의 소위 배당 분리과세 안은 채택이 됐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그래야 기본적으로 최소한 배당을 어느 정도 유지하려는 기업이 생기겠죠. 그렇지 않고 이제 네, 주주 충실 의무가 있으니까 충실하지 않는 주주에게 충실하지 않는 대주주는 혼내줄 거야. 근데 혼내주기가 참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말씀드린 겁니다. 결국 이 사회를 우리가 좀 독립 지준표제라는 게 한 명이라도 좀 선임을 할 수 있는 힘을 갖자. 네. 여러 명도 아니고 소액 주주들의 의견도 반영될 수 있게. 정도는 좀
이번 상법의 거버넌스 개혁이라고 우리가 지칭한다면 그 정도는 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거버넌스 개혁은 계속 이제 시간이 뭐 길게 걸릴지 단기간에 네. 빠르게 속도를 낼지는 저희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 이건 어쨌든 우리 시장에서 올해 우리 시장을 이렇게 올린 가장 주요한 원인이었다면 근데 아까 이제 말씀해 주셨을 때 평론가님이 그래도 여름에는 조금 변동성도 있는 상황이고 조금은 우리가 보수적인 접근도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어쨌든 지금까지 많이 올라왔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은 뭐 이제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상승에 약간 이제 적응이 됐다고 해야 될까요? 조금만 떨어져도 뭐 다시 올라가겠지? 뭐 이런 생각을 하시고 내가 사놓으면 주식이 다시 이제 진짜 코스피 정부가 4천, 5천 만들어준다니까 가겠지?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좀 계시더라고요. 이런 거에 대비해서 우리가 연말까지 그러면 어떤 것들을 좀 중요 포인트, 변동성이나 뭐 대비를 해야 할 것들 뭐가 있을까요? 정부가 그렇게 빠르게 가준다면 5천 갈 수 있으니까 가만히 있는 전략도 뭐 틀렸다고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는 없죠. 그런가요? 근데 이제 인간의 멘탈이라는 게 투자자들의 멘탈이 이게 참 쉽지는 않다는 그쵸, 거죠. 예. 그래서 장기 그런 투자 측면에서 어렵습니다. 말씀드린다면 결국은 이제 시장을 크게 지금 오늘 좀 그런 흐름이 나오지만 굉장히 숫자에 집착하는 흐름이 나오겠죠. 네네. 이제는 실제 숫자가 좀 나오는 기업, 상대적으로 싼 기업, 철저하게 그런 기업을 찾아갈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믿을 게 없다면 시장의 변동성이 이기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제일 걱정되는 건 이런 거예요. 종목을 너무 벌려놓으시면 네. 이것도 하루 올랐다 빠지고 저것도 하루 올랐다 빠지고 포트폴리오가 녹아내린다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렇죠. 서서히. 그렇죠. 그러할 가능성이 이런 변동성장에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걸 방어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뭐 적절한 비율은 모르겠어요. 네네. 그렇지만 주식만 갖고 있는 전략은 적절치 않다는 거죠. 우리 우리가 변동성이라는 어떻게 할지 모른다는 불확실성이 반영되는 시장을 의미한다는 측면에서 현금 비중은 어느 정도 유지해야 된다. 최소한의 요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뭐 현금 100% 이런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네네. 각자 좀 기준이 다르겠죠. 어떤 분은 뭐 20%, 어떤 분은 30% 하겠지만 어느 정도 현금 비중이 있어야 변화에 좀 대응할 수 있는 소위 그나마 무기를 가질 수 있지 대응할 않을까. 수 있는 현금이 그렇죠. 좀 필요하다. 그렇게 지금. 판단합니다. 그 마지막으로 그러면 어쨌든 이제 8월 1일이 또 다가오고 있어요. 네. 트럼프와 우리나라의 이제 관세 협상이 지금 뭐 위성락 안보실장 우리 뭐 네. 기재부 장관 뭐 다 미국에 간답니다. 지금 이제 그렇죠. 그런 상황인데 이 관세와 관련된 출렁거림이 있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타코라고 하면 아마 보편 관세일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우리가 두려워하는 건 보편 관세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 우리가 일본이 저렇게까지 버텼던 이유는 그 트럼프가 갖고 있는 소위 품목 관세를 낮추지 않겠다는 것 때문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도 제일 걱정이 만약에 자동차 관세를 두드려 맞으면 뭐 현대 기아차를 좋아해서 그러겠습니까? 그럼 현대 기아차는 미국으로 공장 옮기면 되는 거예요. 이거 명분이 그쵸?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 러스트벨트가 생기는 거죠. 울산부터 다 공동화될 텐데 그런 것 때문에 각 나라가 어떻게든지 품목 관세를 낮춰서 유지하려고 하는 건데 현재까지 흐름은 트럼프의 입지는 확고한 것 같아요. 다른 자기의 지지 기반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생산 기지를 미국에 옮겨야 되는 기업만 어떤 혜택을 주겠다 하기 때문에 저는 아마 품목 관세는 그대로 부과될 것 같다. 예, 그래서 그게 최근에 구리에도 보여줬고 오늘 뭐 그 반작용으로서 뭐 중국 기업 뭐도 반등 나고 막 이런 데지만 다시 말씀드리면 관세는 비용을 올리는 겁니다. 그렇죠. 보통 관세를 올렸을 때 판매가의 전이가 가능하면 기업의 실적이 깨지질 않아요. 그렇죠. 근데 수요가 강하지 않은 상태에서 판매가를 못 올리게 되면 이익은 줄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최근에 화장품에 대해서 뭐 관세 얘기가 나오니까 별거 아니라고 하지만 그만큼 가격을 못 올릴 거예요.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그러기 위해서 기업들의 실적이 하반기에 기대에 못 미칠 수 있다는 건 아마도 이유가 나온다는 관세 때문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반기에 기업들 실적이 관세와 지금 굉장히 밀접한 상황. 품목 관세는 일단은 뭐 그대로 부과할 것 같다라는 예상을 해주셨는데, 네, 어쨌든 관세 협상은 저희가 계속 지켜봐 보면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윤지호 경제평론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요. 주기적으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메디토크 신일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트럼프 행정부의 인공지능과 데이터 센터의 성장이 GDP를 끌어올린다는 믿음, 주식시장의 최고가가 증명하다, 엘버말 SQM과 세계 3대 리튬 공급업체, 중국 장거광업 리튬 생산 중단, 리튬 가격 급등세 리튬 포스 상하가입니다. 자, 지금 그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 캐롤라인 레비타벤이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말씀하시는 대로 지금 인공지능의 성장 이런 것들이 GDP를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끌어올린다면은 GDP 대비 부채 비율을 임기 내에 1년에 1%씩 내려서 지금 6.5% 정도 되는 것을 4% 미만 3%대로 떨어뜨리고 퇴임한다. 이것이 지금 계획입니다. 그리고 장외에 있는 예를 들어 트럼프 지원군이라고 할 수 있는 캐시 우드도 이 지금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극단적인 디플레이션 아이템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정말 이 모든 것들이 맞아떨어진다면 인공지능의 성장이 GDP를 엄청나게 이끌어 올리면서도 인플레이션이 없는 상태가 유지되어서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향후 차기 연준 의장이 금리 인하를 하면서 또 주가 부양의 효과를 가져갈 수 있는 이런 요소가 존재하겠죠. 물론 아직도 관세의 효과가 지금 인플레이션에 부과되는 것이 시간을 더 지켜봐야 된다는 연준의 의원들도 그렇고 외부의 경제 전문가나 지금 어떤 증권사 기관들의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트럼프 행정부는 굉장히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고요. 러트닝 상무장관은 주식시장이 최고가인 게 모든 걸 말해준다고 했습니다. 뭐 그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주식시장에 아무런 어떤 요소 없이 이 지금 어떤 모멘텀이 없이 괜히 들어올 리가 없는 것이죠. 돈들은 굉장히 스마트 머니고 그래서 미스터 마켓이 모든 걸 다 알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굉장히 기민하고 정말 우리가 지진 나기 전에 막 그 참새들이랑 개구리들이 먼저 도망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민감한 주식시장이기 때문에 정말 나쁜 일이 있다면 미리 다 떠납니다. 9.11 테러 이전에도 음모론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지만 풋옵션이 비이성적으로 증가했던 모습이 포착되었고요. 그런 것들은 미리 어떤 위험을 감지한다. 근데 지금 주식시장이 너무 좋은 거를 봐서는 지금 여러 가지 그 우려가 전혀 시장에 먹히지 않고 있거나 아니면은 그것을 감안하고라도 너무나 강력한 시장, 다 감수하고 나중에 경제가 좋아질 것을 예상해서 미리 오르는 거다. 뭐 이렇게 판단이 된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자신감 있게 얘기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가 있겠죠. 지금 왜냐하면 뭐 어떤 특이점이 전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시장의 급락이라던가 급락의 어떤 조짐조차도 전혀 보이질 않고 있습니다. 자, 다우 보겠습니다. 자, 트래블러스 컴퍼니가 또 1위에 올랐네요. 보험사인데 요즘에 많이 1위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IBM. 자, 어제 그 트럼프가 그 IBM 얘기가 그때 나왔었는데요. 그 서명할 때 있죠. 행정 서명할 때 그 IBM 100대에 관련된 얘기가 나왔어요. IBM 100대에 비교를 하면서 자기의 성과를 얘기했었는데 IBM이 왜 나왔는지는 좀 더 파봐야 될 것 같고요. 아마존, 세일스포스, 애플, JP모건 체이스, 존슨앤존스입니다. 자, 나스닥은 금요일에도 상승했네요. 자, 나스닥은 이제 곧 2900이 눈앞에 있습니다. 장중에 2980을 찍었죠. 2980.56을 찍었습니다. 이제 21000이 눈앞에 있습니다. 사상 한 번도 점령해보지 못한 21000선 거의 도달된 상태고요. 컨스틸레이션 에너지, 마블 테크놀로지, 테슬라 골고루 올라와 있는데요. 메르카도 리브레 같은 아르헨티나 종목도 조금 올라오고 있네요. 그렇죠? 아르헨티나의 아마존이라고 불리우는 아르헨티나의 대표적인 종목까지 저로 상장될 정도로 미국은 전 세계적인 주식시장이라는 걸 저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아르헨티나 물가가 미친 듯이 올라서 화폐 가치가 막 급락하고 돈이 거의 뭐 똥휴지 수준으로 그 전락하는 모습 보이셨죠? 아르헨티나 뭐 메시만 돈을 많이 벌지 국민들은 죽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메르카도 리브레라는 대표적인 저 기업은 미국 시장에 상장되어서 그래도 잘 나가고 있네요. 자, 그리고 마블 테크놀로지는 사실 굉장히 지금 뭐 매그니피센트 7의 후보로 거론이 되진 않지만 그 차세대 후보로 거론될 만한 굉장히 가공할 만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죠. 최근에. 자, S&P 500입니다. 0.01 뭐 거의 보합이죠. 거의 제자리 걸음이었습니다. 엔비디아랑 마이크로소프트가 빠지고 애플이 좀 올랐는데요. 애플이 좀 추격을 해야겠죠. 엔비디아랑 애플의 지금 비중 차이가 1.5%대로 벌어졌거든요. 자, 애플이 지금 그 후보 탈락으로 거론되고 있는 두 명의 하나죠. 애플 분발해야 됩니다.
애플이랑 테슬라가 지금 매그니피센트 7에서 빠져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한 명이 그걸 던지면 만약 공감대가 형성되면 그게 확산되는 거거든요. 우리 팡주라던가 매그니피센트 7이 뭐 옛날에 바이든이나 트럼프가 오늘부터 매그니피센트 7, 팡주 뭐 정부에서 임명합니다. 이렇게 해서 정해진 게 아니죠. 증권가에서 요렇게 하는 것들이 좀 주력주의지 않냐, 매력 있지 않느냐 이렇게 누가 얘기를 하고 공감대가 형성돼서 그게 언론에서 계속 다뤄지고 인정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해서 굳어져 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매그니피센트 7도 이제 어느 정도 굳어졌지만 영원한 건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애플이 분발을 못하고 계속해서 떨어진다면 매그니피센트 7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챗GPT의 힘을 결국 빌렸잖아요. 어쩔 수 없죠. 시리가 안 되는데 시리가 챗GPT만큼 발전을 못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자, 뭐 또 모르죠. 인텔처럼 패망할 수도 있고요. 엔비디아처럼 떠오를 수도 있고. 이 엔비디아와 인텔의 운명처럼 지금 엇갈릴지는 10년 전에 그거 누가 예상했겠습니까? 10년 전에 그거 예상했으면 엔비디아가 그때 인텔에 비해서 형편없을 때 그때 이미 전 재산을 쏟아부어가지고 지금 조만장자 됐을 거예요. 그렇죠? 자, 이 S&P 500 넘어가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0.09입니다. 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마블 테크놀로지 나스닥에 있는 종목 여기도 올라 있죠. 마블 테크놀로지랑 브로드컴이 이 지금 그 엔비디아의 그림자 전략으로 아주 잘 따라가면서 굉장히 효과 있는 이 전략들을 구성해 나가고 있죠. 엔비디아가 계속해서 그 갑질을 하고 있는 그 어떤 그런 부분에서 빈틈을 노린 거죠. 커스텀 칩을 만들어주고 설계하는 업체들이죠. 온세미컨덕터스, 레티스 세미컨덕터스, 반도체 종목들이고 다 있고요. 자, 퀄컴이 오랜만에 올라와 있는 모습입니다. 자, 특징주 하나 보겠습니다. 암페놀입니다. 티커는 APH. 아, 이것도 정말 로켓포를 쏘아 올리고 있군요. 이것도 지금 역사상 신고가죠. 뭐 그 상장된 지가 16년도에 상장됐으니까 10년 정도 됐습니다만 10년대 최고가고 2018, 2023년, 2022년이죠. 단 2해 빼고는 전부 연봉이 양봉입니다. 그러니까 연애 시작 전보다 종가가 항상 높았던 얘기고요. 갑자기 이번 달 들어서 또 가팔라지고 있거든요. 엄청나게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테슬라의 자율주행 로봇, 그 다음에는 아이템이 휴머노이드 로봇이죠. 지금 이런 것들을 단계적으로 밟아나가서 성장 가능성이 다가왔을 때 이미 밸류를 다 땡겨서 캐시우드가 5년 내 2,700달러를 부른 거거든요, 이게. 자, 근데 이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의 성장을 주도할 종목 6선에 UBS가 뽑은 것 중에서 여기 암페놀이 들어가 있거든요. 엔비디아, 허니웰, TSMC, 코그넥스, 암페놀, 테슬라가 들어가 있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주, 얘는 로봇을 만드는 회사는 아닌데 로봇에 들어가는 센서라던가 얘네가 원래 원자력 발전이나 전력에서 커넥터를 만들어주는 업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품 업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부품 업체에서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 성장 주도할 종목 6선으로 꼽혔다는 거. 자, 암페놀 저런 종목들도 낙수 효과로 엄청나게 떨어진 종목이죠. 우리가 그 매그니피센트 7이라던가 언론에 많이 나오는 종목들 알고 있는데 지금 미국에는 저렇게 뒤따라가면서 급등하는 종목들이 지금 속출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일본 니케이 증시 보겠습니다. 일본 니케이랑 오늘 아시아 증시가 니케이만 마이너스네. 아, 니케이랑 대만이 마이너스네요. 코스피만 플러스고요. 자, 오늘도 기분이 좋네요. 그렇죠? 자, 오늘 코스닥이 뭐 하락세긴 합니다만 어쨌든 코스피가 니케이랑 대만을 이기고 있습니다. 자, 니케이 오늘 마이너스 뭐 살짝 나오지만 39,819. 4만을 뚫기가 좀 힘드네요. 도요타 자동차가 지금 올라가지 못하고 있고요. 마이너스 0.18. 자, 히타치가 또 올라가고 있죠. 자, 히타치 역시 원자력 발전에 굉장히 강자고 소프트뱅크 그룹이 급등하고 있죠. 소프트뱅크 그룹도 결국에는 인공지능 시대의 어떤 그 투자자로서 굉장히 그 간접 투자가 가능한 종목이고요. 대만가권 0.46 빠집니다. 대만가권은 23,000을 돌파하고 쉬고 있습니다. 대만이 요즘에 니케이보다는 좋아요. 자, 대만 보겠습니다. 자, 대만 TSMC가 1.30 마이너스고 오늘 이 대만의 TSMC, 일본 니케이, 도요타 자동차, 시가총액 1위 종목들이 다 마이너스입니다. 자, 우리나라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0.41 플러스고요. 코스닥이 0.11 마이너스입니다. 어쨌든 코스피도 3,200선 그리고 코스닥 810선을 지켜내고 있는 가운데 오늘 소황 상태죠. 거래가 좀 뜸한 것 같아요. 자, 외국인이 4,700억 살고 있습니다. 오늘 다시 또 외국인이 그 규모가 커지고 있죠. 오늘 이렇게 되면은 7월 10일 날 기록했던 5,000억 원 돌파는
시간 문제일 것 같고요. 5천억 넘는 6천억, 7천억 정도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거래소 시가총액 상위 보겠습니다.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가 다시 떠오르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그다음에 포스코홀딩스 18위에 5% 오르는데 이 3위의 LG 에너지솔루션도 2.79 오르고 있죠. 정말 2차 전지주 가지신 분들은 정말 뭐라 그럴까, 이 짧은 기간에 몇 년 안 되잖아요. 주식 투자 기간으로 보면. 근데 한 2, 3년 사이에 정말 천당과 지옥을 경험하고 계신 것 같아요. 자, 지금 코스닥도 보면은 에코프로 비하면 1.16이고요. 에코프로 5위가 3%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뭐 15위 SM 빼고는 다 거래소 코스닥이 전부 2차 전지 업체들이 강하거든요. 근데 저게 지금 요 며칠 오른 거지. 사실 밑바닥하고 천장을 비교해 보면 지금 정말 끔찍한 상황이죠. 자, 오늘 지금 섹터별 상승률 상위도 2차 전지에 관련된 겁니다. 리튬 섹터가 6.75% 오르는데요. 여기 지금 상한가가 두 종목이나 있어요. 리튬 포스랑 하이드로 리튬이 두 개가 상한가고요. 중앙 첨단 소재도 거의 상한가입니다, 지금. 자, 굉장히 초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죠. 여기 코스닥 종목들이 다 지금 포진되어 있고요. 아까 전에 뭐 LG화학, 포홀, LG에너지솔루션 이런 큰 종목들은 코스피에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상승폭은 적죠. 자, 리튬 포스 보겠습니다. 자, 물론 오늘 상한가 같고 지금 이틀 연속 상한가를 기록을 했는데 정말 최고점에 비교하면은 너무 좀 마음이 아프죠. 35,500원짜리가 지금 1,300원짜리가 됐거든요. 자, 코로나 때 2020년도 수준보다도 더 낮아요. 코로나 때도 4,200원이었어요. 저가가. 그거에 비해서도 4분의 1 토막 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어떤 이슈 때문에 올랐는지 그 배경만 보면 될 것 같아요. 리튬 포스를 뭐 이거를 지금 투자하여 뭐 밑바닥에서 또 수익을 거둘 수는 있겠지만 이 35,000원짜리가 1,200원을 가는 이 과정, 이게 왜 갔는지, 그렇죠? 이런 배경을 알고 지금 들어가야지 막무가내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자, 오늘 배경은 역시 해외 언론 보도에 따라서 중국 장거광업이 칭하이성 내의 강산에서 지방정부의 지시에 따라 리튬 생산을 중단했답니다. 지금 장거광업이 알버말, 미국이죠. SQM 이런 회사들하고 세계 3대 리튬 공급 업체 중 하나인데 여기서 지금 리튬이 너무,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뭐 나쁜 얘기일 수도 있잖아요. 리튬이 남아 돌아가지고 생산을 중단했어요. 잘 팔리면, 전기차가 잘 팔리고 리튬이온 배터리가 잘 팔리면 남아돌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 중단해서 리튬 가격이 급등했다고 오르는데 리튬 가격이 최근에 급등했지 리튬 가격의 지금 하락은 리튬 포스의 차트만큼 망가졌습니다. 그렇죠? 한때 하얀 석유라고 불리면서 뽑아내면 마구잡이로 팔렸던 이것이 지금은 완전히 안 팔리는 상태로 리튬 가격이 폭락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튬 가격이 오르면 원가가 올라서 안 좋다가 아니라 이건 같이 움직입니다. 리튬 가격이 올라야 파는 가격도 오릅니다. 자, 그래서 좀 마음 아픈 얘기지만 응원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검은 석유는 오일이고 하얀 석유는 우리가 리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2차원지 가지고 계신 분들 그리고 리튬 관련주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 뭐 응원의 한마디를 해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구조적인 부분은 여러분들이 연구를 하셔서 조금 더 살펴보셔야 할 것 같고요. 오늘의 한 줄 매도평은 응원을 담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은 석유, 오일 다운, 하얀 석유, 리튬 업, 리튬 업. (10년간) 유지되어온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 이른바 단통법이 오는 22일 폐지됩니다. 보조금 상한 규제와 지원금 공시 의무가 사라지면서 스마트폰 유통시장에 큰 변화가 예고됩니다. 2014년 도입된 단통법은 통신 3사의 보조금 과열 경쟁을 막고 유통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시행 이후에도 소비자 차별, 불법 보조금, 폰의 성지라 불리는 음성적 유통 구조가 오히려 고착화됐다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이번 폐지로 가장 큰 변화는 보조금 상한선 해제입니다. 기존에는 유통망이 지급할 수 있는 추가 지원금이 통신사 공시지원금의 15%로 제한됐지만 앞으로는 단말기 출고가를 넘는 지원금도 계약서에 명시하면 지급이 가능해집니다.
스마트폰 구입 시 지원금 공시 제도와 유통점의 지원금 상한 제도가 폐지됩니다. 이렇게 되면 통신사 간 경쟁이 활성화되고 이용자 입장에서는 통신 서비스에 가입하실 때 보다 저렴하게 단말기를 구매하실 수 있게 되어서 통신비 부담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선택 약정 할인을 선택한 가입자도 이제는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 혜택이 확대됩니다. 다만 약정 기간 중 요금제를 낮추거나 해지할 경우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단통법 폐지로 보조금이 자유화되면서 정보 접근이 어려운 취약계층이 정작 지원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정보 비대칭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이용자의 거주 지역과 나이, 신체 조건에 따른 차별은 엄격히 금지하되 도서벽지, 노인, 장애인에 대해서는 할인 규정에 대해서 예외를 두도록 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매주 이통 3사와 TF를 구성해 시장 상황을 점검하고 이용자 차별이나 허위 과장 광고 등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직접 모니터링을 통해 엄정 제재한다는 방침입니다. 단통법 폐지 이후 이통 3사 간 보조금 경쟁 역시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네, 오늘은 오랜만에 코스피의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가 장 초반부터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3,200선을 재탈환한 우리 시장인데요. 코스닥도 낙폭을 조금은 줄여가면서 820선에 다시금 안착을 했습니다. 현재 시간 지수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지 바로 지수 상황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0.43%가량 오르면서 3,201선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고요. 다시금 3,200선 재탈환하면서 강세 탄력 받아가고 있습니다. 코스닥이 0.06%가량 하락하면서 낙폭을 조금은 줄였습니다. 820선 부근에서 다시금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고요. 코스피 200 같은 경우도 0.54%가량 오르면서 433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투자자들의 매매 동향 어떨까요? 코스피 시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장 초반부터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특히 4천억 원가량 넘게 순매수 기조를 유지를 하고 있고요. 기관도 1,600억 원가량 현재 코스피 시장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개인이 6천억 원가량 크게 팔고 있다라는 점 함께 체크해 볼 수 있겠고요. 코스닥 매매 동향도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도 기조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와는 오늘 수급 상황이 조금 엇갈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외국인이 188억 원가량 팔자세 보여주고 있고 기관은 120억 원가량 현재 순매도하고 있습니다. 개인만 300억 원가량 코스닥 시장을 사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환율 시장도 체크해 보시죠. 원달러 환율이 1,390원대 초반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하 7월 금리 인하 기대감이 나오면서 소폭 하락하면서 1,390원 초반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1,391원 선 현재 시간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이렇게 시장 상황 알아봤습니다. 바로 투자 뉴스도 이어가 보시죠. 셀트리온이 오늘 역대 최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영업이익이 234.5% 증가했고요. 매출도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2분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을 한 건데요. 셀트리온은 이번 호실적에 대해서 글로벌 시장에서 기존 제품의 선전과 수익성 높은 신규 제품 중심의 판매 확대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미국명 진펜트라인 램시마 SC, 또 유플라이마, 베그젤마 등의 고마진 제품의 성장이 본격화되면서 매출과 영업이익의 확대폭을 키웠는데요. 이러한 고마진 신규 제품의 매출 비중은 53%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30% 가까이 대폭 확대됐습니다. 여기에 더해 하반기에도 신규 제품의 순차적 출시를 앞두고 있어서 앞으로의 실적 전망도 밝은데요. 하반기 글로벌 주요국에서 옴리클로 또 앱토즈마 이외에 총 4개의 신규 제품의 순차적 출시를 앞두고 있어서 실적 성장세는 전반기 대비해서 훨씬 가파를 것이다라는 긍정적 전망도 함께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지속적인 원가 개선 노력에 따라 전년 동기 대비 15% 넘게 감소한 원가율을 기록하기도 했는데 이렇게 수익성을 키웠다라는 점도 앞으로의 실적 전망에 긍정적입니다. 역대 분기 실적 최대 실적을 경신한 셀트리온 주가 오늘 장 초반 크게 튀어올랐지만 조금 오름폭을 줄였습니다. 현재 시간 기준 1.77%가량 오르고 있고요. 18만 3,6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제약 주가도 함께 살펴보시죠.
1.82%가량 오르면서 55,9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관세 협상이 막바지로 접어든 가운데 관세 협상의 키포인트로 꼽히고 있는 조선주 주가가 오늘 강하게 튀어오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삼성중공업 주가는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한화필리조선소 CEO가 현지 시간 16일에 기자 간담회를 통해서 현재 1.5척 수준인 연간 선박 건조량을 2030년까지 10척가량 더 늘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당초 10년으로 잡았던 이 중장기 목표 달성 기간을 절반으로 단축해서 미국 내 군함 건조라는 궁극적 목표를 더 빨리 완수하겠다라는 전략을 밝혔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미국 정치권이 한미 조선 협력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관세 협정의 조선주가 오늘 다시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 오늘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죠. 오늘 공시를 통해서 삼성전자와 피포 상동 마감 공사 계약으로 매출 대비 4%가량의 수주를 했다라는 점도 주가 상승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 주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삼성중공업 3% 넘게 강세 탄력 이어가고 있습니다. 19,39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하나오션 주가도 확인해 보시죠. 하나오션 4.6% 넘게 마찬가지로 강세 탄력 이어가고 있습니다. 84,100원 선 지나가는 가운데 HD 현대중공업 주가는 3.21%가량 오르고 있습니다. 418,500원 선 지나갑니다. 네, 코스피가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쌍크리 매수세에 힘입어서 3,200선을 재탈환한 가운데 국내 증시의 공매도 잔고는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매도는 원래 보유하지 않은 주식을 먼저 타인에게 빌려서 매도를 한 뒤에 주가가 내려가면 저렴하게 매수해서 갚는 투자 기법입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의 공매도 잔고가 급증했다는 것은 최근 랠리에도 불구하고 주가 하락에 베팅하고 있는 투자자들이 늘고 있다라는 건데요. 20일 삼성증권에 따르면 코스피 200 구성 종목의 공매도 잔고는 7월 기준 8조 6천억 원 수준입니다. 공매도 거래가 전면 재개된 지난 3월 말과 비교해서 1.5배가량 증가한 수치인데요. 반도체 투톱에 대해서는 공매도 흐름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최근 저점을 찍고 반등에 성공한 삼성전자의 공매도 잔고는 지난 3월 이후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지만요. SK하이닉스는 지난 3월 이후 16%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삼성전자 주가는 최근 반등하면서 오늘 연중 최고점을 경신하기도 했는데 증권사에서는 목표 주가를 일제히 올려잡고 있는 가운데 키움증권은 종전 8만 원에서 8만 9천 원까지 TP를 상향했습니다. SK하이닉스도 오늘 다시금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오늘 아침에 SK하이닉스에 대해 목표가를 40만 원으로 올려 잡으면서 그간 우려와는 조금은 다른 시각을 제시했기 때문인데요. SK하이닉스의 2026년 전망에 대해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증권가에서도 엇갈린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매도 잔고도 급증하면서 국내 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전망도 함께 갈리고 있는데요. 반도체 투톱 현재 시간 어떻게 거래되고 있을까요?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삼성전자 1.19%가량 상승하고 있습니다. 67,850원 선 거래가 되고 있고요. 장중 68,000원 선을 넘어섰지만 소폭 오름폭을 줄였습니다. SK하이닉스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SK하이닉스 0.56%가량 상승하면서 27만 원 선 회복한 모습입니다. 네, 3,200선까지 급하게 올라왔던 코스피가 3,200선 부근에서 소폭 숨고르기 하면서 이 3,200선을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다만 외국인의 수급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8거래일 연속으로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는 점 우리 시장에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어떤 전략과 대응 방법으로 장을 대응해보면 좋을까요? 계속해서 저희와 함께 이어가 보시죠. 네, 월요일이죠. 시장 레벨업을 위한 또 시청자 여러분의 계좌 레벨업을 위해서 이분이 와주셨습니다. 박시동 경제평론가님 소개해드립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시장도 역시 좀 강하네요. 장중에 3,211선까지 맞습니다.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뭐 일방향이 없기 때문에 오른 만큼 좀 쉬어갈 수 있는 부분이긴 한 것 같고요. 사실 금융시장에 단기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건 관세 최종 협상 여부 이 부분인데 네. 그 전에 포트폴리오도 잘 짜주세요. 이런 또 요청이 있습니다. 네. 어떻게 대답을 해드릴 수가 있을까요? 일단 우리 예. 시장은 지금
한 3,200선에서 네. 사실은 조금 오랜 기간 뭐랄까요 공방전이 이어지고 있는 예, 중인데요. 예,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피로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오히려 이런 조정을 거치면서 단계적으로 바닥을 다져가면서 올라가는 게 장기적으로 보면 더 좋다. 그래서 반가운 구간이다. 이렇게 조금 여유 있는 마음으로 공방전을 네네. 지켜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 공방 속에서 사실은 이제 두 가지 좀 뭐랄까 좀 상기 서로 다른 시선들이 교차하고 있는데 일단은 단기간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들이 좀 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 한편으로 이 공방을 조금 부담스러워하고 있는 공매도 잔량도 많이 늘고 있는 점이 이제 좀 우려스러운 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예. 하지만 여전히 우리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최근에 3,200선까지 끌어올렸던 시장 개혁 조치라든지 또 여전히 호실적을 자랑하는 예를 들면 뭐 조선이라든지 이런 네. 섹터에 대해서는 여전히 지금 괜찮은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어떤 호재적인 부분들이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이 두 가지 상기 조금 다른 시선들이 좀 교차하고 있기 때문에 공방전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앵커님 말씀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 내에서의 공방전 외에 외부 변수로 가장 우리에게 이제 어떤 충격을 줄 수 있는 요소 하나는 당연히 이제 미국과의 관세 협정이 네. 어떻게 되느냐라는 건데 현재로서는 8월 1일을 마지노선으로 해서 그렇다면 이번 주가 사실상 7월 말주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 가시적인 어떤 뉴스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해서 시장이 이번 주 굉장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 오늘 새벽에 나온 뉴스에 따르면 미국 이제 상무장관 입장이 나왔는데 8월 1일이 지나도 협상은 계속될 것이다라는 발언이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또 한 번 트럼프 대통령 정부에 대해서 또 타코 아니냐 예. 이렇게 얘기하면서 마지노선이 자라면 8월 1일이 아닐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흘러나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그나마 시간에 촉박하게 몰려서 미국 입장에 타임테이블에 맞춰서 협상하는 것보다는 계속 다른 나라, EU, 인도, 뭐 하다못해 일본 등 이런 주요국의 협상 결과를 보고 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조금 그래도 이번 주 내에 악재가 바로 튀어오르진 않는다라는 점에서 이번 주 투자 전략에 큰 변수는 되지 않는다라는 점에서 좀 다행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네. 결론적으로 이번 주 투자의 어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실적 발표 시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3,200선에서의 공방은 이어진다. 미국 관련한 뉴스도 큰 타격은 없을 수 있다. 네. 그렇다면 내부적으로 가장 큰 이벤트인 실적 발표에 예. 따른 개별주 종목으로의 등락이 좀 있을 수 있다라고 해서 기존에 견주한 실적을 유지해왔던 섹터들, 반도체, 뭐 건기식, 또 기존에 이제 조선같이 호재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섹터 위주로 좀 투자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정말 왜 옛말에 급히 먹는 밥 체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너무 급히 올라가는 것보다 매물을 잘 소화해서 네. 단계적으로 가는 게 조금 더 건강한 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실적 데이터가 더 중요하다. 네. 개별 종목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제 대표적으로 저희가 뉴스에서도 전해드렸지만 최근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안과 밖에서 코멘트 내는 곳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특이할 만한 점이 매수 주체가 좀 뚜렷해지고 있다라는 건데 삼성전자는 외국인이 좀 잡아주고 있고 SK 하이닉스는 밀릴 때마다 개인들이 치고 들어오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 그럼 대형주 반도체 전략을 우리가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이번 주에도 굉장한 화두예요. 맞습니다. 지난주부터 가장 큰 화두가 반도체의 큰형, 작은형, 원투펀치였는데 이번 주도 계속 그 화제가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일단 삼성전자 말씀 주신 거는 7월 들어서 말이죠. 외국인들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이제 매수세가 잡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달 들어서만 외국인들의 약 1.8조 이상의 매수가 잡혔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랜만에 지분율 50%를 상회하는 외국인 지분율 50%를 상회하는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쉽게 말하면 외국인들이 끌어갔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은 뭐 경영 관련한 사법 리스크 이재용 회장의 무죄가 확정되면서 어느 정도의 노이즈는 이제 좀 없을 수 있다는 게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중국 관련해서 엔비디아의 칩 수출 허용이 결국 삼성 입장에서는 기존에 있던 칩에 관한 재고 소진 내지는 사실은 이게 보너스 같은 느낌이죠. 추가적인 매출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호재고요.
그리고 이제 외국인 입장에서 한국을 살 때 아무리 삼성이 예전 같은 코스피 내 비중을 현재는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대장주이기 때문에 예. 한국을 매력적으로 볼 때 삼성전자를 매수하지 않고는 지수 투자가 안 되기 때문에 맞아요. 예. 그런 이 한국 시장에 대한 매수를 1차적으로 수혜를 받는 이런 세 가지 정도의 복합 현상이 삼성전자에 나타나고 있어서 뭐 오늘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오늘도 오르고 있고요. 그래서 67,000원 선을 뭐 가볍게 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SK는 작년에 좀 이런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SK에 기대하고 있었던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은 진짜로 화가 많이 나셨을 것 같아요. 네.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면서 개인들이 많이 투자를 하셨는데 골드만삭스에서 굉장히 안 좋은 리포트가 하나 나왔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썩 좋은 리포트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반박할 점도 너무 많고요. 다행이네요. 네. 예. 그래서 사실은 그 리포트 때문에 떨어졌다라고 인과관계를 보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조종의 빌미라 보기에. 예, 썩 좋은 리포트가 아니기 때문에 다만 조정의 빌미로 역할을 했다. 그럼 뭐냐? 조정받을 수 있는 구간에 들어갔다라고 일단은 시장이 본 건데 마침 그런 핑계거리가 하나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SK하이닉스 자체가 뭐 큰 문제가 있느냐? 회사 자체가 안 좋은 회사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결국 이 단기간에 조금 급등했었던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소화하고 나면 여전히 실적, 또 여전히 이 쉽게 말하면 AI 관련한 이 엔비디아, 또 SK하이닉스, 네. 또 이런 어떤 삼각 동맹이 엔비디아. 여전히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전혀 문제 없다, 펀더멘털에. 그래서 이제 또 오늘은 또 반대 리포트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일부 조정을 받긴 했습니다만 현재 구간에 대해서 조금씩 다져간다면 추가 반등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요. 어쨌거나 두 반도체 회사가 이번 주에도 화제가 될 걸로 보이는데 개인 매수냐 외국인 매수냐에 따른 약간 손바꿈의 차이는 좀 있습니다만 잘 견뎌낸다면 뭐 이번 주에 문제 없을 거라고 보고요. 중장기적으로도 저는 문제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결론적으로는 홀딩 추천드리겠습니다. 예, SK하이닉스. 그래요. 뭐 기업 본질이 흔들리는 건 아니었고 지금 조정 구간에서 이제 빌미로 작용하고 있는 부분 계속 올라갈 수 없으니까요. 이때 전략을 좀 잘 세우는 그런 지혜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사실 오늘 또 이렇게 지금 눈여겨보게 되는 부분이 그 STO 법안입니다. 예정에서는 그 오전 10시에 개최가 된다라는 부분이었는데 아직 결과가 이제 속보로 나오진 않는 상황이고요. 심사가 이제 진행이 되는데 미국 쪽은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법안이 통과됐어서 우리 시장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많이들 보시는 것 같아요. 이게 만약에 어떻게 보면은 토큰 증권 생태계가 이제 본격화된다면 우리도 여러 가지 준비가 좀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받아들일 준비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논의된 지는 꽤 오래됐습니다. 지금 이제 대선 전후에서 갑자기 불붙은 건 예를 들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인데 그래서 이것도 뭐 같은 그런 분위기 아닌가라고 하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사실 논의된 지는 꽤 오래됐고 이론, 시스템 준비, 업계에서의 어떤 그 당국과의 의견 교환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 조금 안타깝습니다. 진작에 됐었어야 되는데 좀 늦은 감이 있어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 국회 정무위에서 이제 법안심사위원회에서 이제 토큰 증권 관련한 5개 법안이 지금 동시에 올라와 있는데 요건 이제 법안 소위에서 조정을 할 예정인데 정무위를 이제 법안 소위를 통과하고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시장 예상으로는 빠르면 8월 초 본회의 상정도 가능하다라는 거니까 길어봐야 뭐 2, 3주 내에 어쩌면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니까 우리 자산시장 내에서 또 하나의 큰 하나의 섹터가 이제 제도적으로 정식으로 출범하는 굉장히 의미 있는 주간을 지금 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기존에 있던 뭐 코인과 똑같이 보실 필요는 전혀 없고요. 이건 앞에 토큰이 붙지만 뒤에 증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권이란 말에 더 방점을 찍으셔야 돼요. 그건 뭐냐면 투자 가치 있는 정확한 투자 자산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일단 그동안은 예를 들어서 주식을 산다. 그럼 지분증권이거든요. 이것도 종이로 사는 거죠. 부동산을 샀는데 유동화한다. 이것도 증권이지만 종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유통을 소위 말하는 이제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한 토큰으로 간다라는 것만 다른 거지 기존에 있었던 증권성을 유지한 자산에 대한 새로운 방식의 투자 툴이 바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렇게 툴이 바뀌면 더 기존에 있던 투자보다 활발해지는 섹터가 어디에 있을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개인들이 욕심은 내지만 쉽게 접근할 수 없는 큰 규모의 투자였어야만 하는 것들. 예를 들어서
미술품 같은 것들이거든요. 이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모나리자 이런 거 보면 뭐 수천억 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 고가의 미술품 같은 것들, 또 부동산 관련한 것들, 그다음에 예를 들면 저작권 같은 IP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실물형으로 잘게 쪼개는데 쪽에서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지분형 투자를 가능하게 하겠다는 게 메커니즘인데 그동안은 이게 이 지분을 쪼갤 때 어떻게 할 것인가가 이제 기술적으로 관건이었는데 이 토큰형 증권이 만들어지면 지분을 투자하는 사람들에게 빠르게 토큰으로 공급하면서 지분성을 쉽게 말하면 유동화 시켜줄 수 있다는 게 이번 시스템의 강점인데 이제 곧 될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좀 더 활발하게 되기 위해서는 이 시스템이 이번에 통과됨과 동시에 투자 자산이 매력적인 투자 자산이 현장에서 바로 올라와 줘야 돼요. 그러니까 와 새로운 투자 툴이 열렸고 그 툴에 따르면 이런 투자가 바로 가능해진다. 이게 원스톱으로 쭉 가야 되는데 아직 조금 아쉬운 거는 이제 법 관련한 거는 조금 이제 훈풍이 불면서 2, 3주 내에 될 것 같은데 지금 막 투자 자산으로 뜨고 있는 매력적인 미술품, 예. 지금 막 이제 이 토큰 시장으로 나온 매력적인 예를 들어 큰 저작권, 예를 든 겁니다. 뭐 방탄소년단의 노래 같은 큰 저작권이 그렇죠, 갑자기 그렇죠. 나온다라든지 예. 이런 게 있으면 사람들이 관심이 갈 텐데 아직은 이제 법 제도가 이제 지금 막 올라가고 있는데 매력적인 투자 자산이 사람들의 관심을 끌 만한 소위 말하는 어트랙션을 할 만한 자산이 아직 안 뜨고 있어서 조금 이제 아쉽기는 합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도 도쿄에서 가장 좋은 건물이 토큰 증권 관련해서 한 번에 팔리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예. 그런 어떤 히트 상품들이 동시에 준비됐으면 하는 조금 아쉬움은 있는데 이 법 통과와 동시에 시스템이 연계될 수 있도록 업계라든지 이런 쪽에서 준비는 얼추 끝났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새롭게 기존에 투자하던 자산, 뭐 주식이라든지 채권이라든지 부동산 이외에 이제 지분증권화해서 나도 새롭게 투자하고 싶은 대상이 새롭게 나온다라는 거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 시스템 내에서 좀 또 다른 수익의 기회를 창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요것도 지분형으로 토큰이 만들어서 거래되기 때문에 그걸 다시 또 현찰로 살려면 힘들거든요. 뒤이어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 법안도 빨리 돼서 이 거래 자체를 원화 스테이블 코인으로 할 수 있다면 금상첨화거든요. 그래서 시스템이 하나로 좀 완비돼서 새로운 세상이 동시에 열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확실히 좀 이해가 되셨을 것 같은데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패러다임으로 변화하고 있는 와중에서 이게 어떻게 보면 신문물이다 보니까 약간 뭐 낯설기도 하실 텐데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면 이런 부분을 한번 이해하실 필요는 있고요. 어찌됐든 토큰 증권인데 증권에 조금 더 방점이 찍혀 있다라는 부분과 조금 더 이 가치가 부각될 수 있는 자산군들이 좀 빨리 나왔으면 하는 바람. 또 평론가님이 말씀해 주시니까 드네요. 자, 다음은 이제 이재명 정부 얘기 또 한번 해볼 텐데 지금 주말 사이에도 이 기사가 엄청 쏟아졌고요. 아마 월요일 이 한 주를 시작하는 이 문턱에서도 생각나실 거예요. 증권 거래세율을 인상한다. 그리고 다시금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강화한다. 이런 부분인데 증시를 살릴까? 세수를 채울까? 뭐 정부의 딜레마는 좀 어쩔 수 없이도 계속 될 것 같고 이거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궁금했습니다. 재작년부터 쭉 이어졌던 금투세 논란 2탄이 혹시나 생기지 않을까라고 해서 시장에서 굉장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네. 그때 이제 금투세 논란의 핵심은 이거였어요. 우리 시장이 아직 정상화되지 않았고 주식 관련한 지수도 굉장히 낮고 수익을 보신 분도 적고 계속 쉽게 말하면 서학개미로 우리 시장을 떠나고 있는데 세금 관련한 이슈를 굳이 던져서 이 시장이 지금 성장하는데 찬물을 끼얹으면 되겠느냐라는 논리였는데요. 지금도 그 논리가 저는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직 이제 우리 시장이 이제 겨우 가보지 못한 3,200고지를 이제 막 넘나들까 말까 하고 있고 상법 개정이 한 4가지 조항이 되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코리아 디스카운트에서는 아직 덜 돼 있고 조금 더 우리가 좀 우리 시장이 더 올라가기를 바라는 이제 중인데 이제 겨우 불이 조금 붙는 정도인데 이제 겨우 불이 조금 붙었다고 해서 안심한 나머지 세금 관련 이슈 시장에 던지면 되겠느냐 이런 게 이제 우려사항이에요. 핵심은 뭐냐면 2가지인데 하나는 이제 증권 거래세고 하나는 대주주 양도세거든요. 증권 거래세는 원래 금투세를 도입한다는 전제하에 증권 거래세를 낮춰줬던 거예요. 근데 당국의 입장은 아마 이런 것 같아요. 금투세가
도입이 되려고 했다가 안 됐으니 다시 증권거래세도 낮아진 게 아니라 어느 정도는 원복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거래세 관련해서 세수 감소가 심화됐어요. 2020년에 약 8.8조 정도 세수가 거쳤었는데 작년 기준으로 4.8조니까 세수 결손이 심하다라는 게 일단 재정 당국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대주주 양도세인데 윤석열 정부 때 대주주 관련한 양도세 기준이 낮아졌었어요. 네. 그런데 이걸 다시 좀 상향하는 거 어떠냐. 그러니까 50억으로 낮아졌는데 10억으로 다시 이제 대주주 관련해서 그렇죠. 조금 예. 타이트하게 들어가서 그렇죠. 그동안 대주주 양도세를 내지 않았던 분들에게 추가 과세 대상으로 좀 확보하는 게 어떠냐라는 게 논의의 핵심인데 저는 이 개별적으로 지금 증권거래세가 그럼 다시 어느까지 원복할 거냐 또는 대주주 양도세 그러면 50억 기준이냐 30억이냐 20억이냐 10억이냐 아예 50억으로 원복할 거냐 이런 논의가 제가 볼 때는 조금 불필요해요. 일단 저의 결론은 그렇습니다. 일단은 현재 분위기에서 이 정도 세금 관련한 이슈를 지금 던질 타이밍은 제가 볼 때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보고요. 예. 왜냐하면 시장에서 바로 거부 반응이 나오지 않습니까? 논란만 많아질 뿐. 그렇습니다. 예. 그다음에 문제는 세금 관련한 이슈를 이렇게 즉각적으로 내년에 이렇게 됩니다. 내년에 이렇게 됩니다라는 걸 매해 예측 가능성 없이 던지는 게 과연 예. 그 세금을 감당해야 되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힘들지 않을까 이런 네. 생각이 좀 들거든요. 예. 그래서 물론 세법 개정은 보통 8, 9월에 초안이 만들어지고 12월에 확정이 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월에 확정이 되니까 내년 세법 개정안은 이렇습니다라고 조각조각 내년 이 시간에 던지지 말고 네네네. 특히 이제 증시 관련한 세금은 안정성이 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볼 때는요. 그러다 보니까 이참에 소급하게 지금 부랴부랴 내년에 다시 거래세 올립니다. 이런 폭탄 같은 얘기를 시장에 던지기보다는 지금 아예 임기 5년 차 장기 로드맵을 마련하는 게 어떤가. 그래서 이번 세법 개정안에는 이런 약간 조금 시장에서 아직 준비되지 않은 내용은 담지 말고 내년, 내후년 쭉 앞으로 그럼 거래세는 어떻게 하겠다. 네. 그동안 도입이 잠깐 미뤄졌던 금투세는 임기 4년 차에는 도입하겠다라든지 또 대주주 관련한 양도세는 금투세가 들어가면 또 그것도 의미가 그렇죠, 좀 그렇죠. 희석되거든요. 예, 그런 부분은 예. 또 그럼 금투세 도입하면 그 부분도 기준을 확 낮추겠다라든지 또 그런 어떤 과세 부담에 대해서 장기 이연 혜택은 그동안 우리가 늘 없었거든요. 그런 부분을 이렇게 보완하겠다. 또 적은 투자로 장기 투자하시는 일반 개인들을 위해서 뭐 ISA 계좌 관련한 비과세 혜택을 이렇게 늘리겠다라든지 일본에 좋은 모델이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종합 패키지를 통해서 국민에게 예측 가능한 상황을 만들어주고 내년 초쯤에 그런 얘기를 공론화한 다음에 내년 하반기에 다시 입법하는 게 어떤가. 네. 세금에 대한 안정성, 예측 가능성을 조금 신경을 써야 될 타이밍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겨우 두세 달 내에 3,200선 올라왔는데 여기서 다시 세금을 통해서 연말 이 하반기 장에 조금 부담을 준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조금 성급한 어떤 당국의 움직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찬물을 끼얹는 그런 흐름들이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네. 섭부른 그런 뭐라 그럴까 시장 혼란 네. 이런 부분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고요. 이제 오늘 마지막 질문인데 지금 달러 원환율이 1,391원 네. 역시나 그 선을 좀 유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뭐 엔화 다음이라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네. 지금 엔화 다음으로 가장 약세인 또 환으로 우리가 올라섰는데요. 제가 볼 때는 미국 관련해서 경제가 생각보다는 조금 그래도 괜찮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금리 인하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단정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강달러가 당분간은 이어질 것 같아요. 그럼 상대적으로 원화 약세 그러다 보니까 1,300대 후반에서 1,400선 밴드로 놓고 당분간은 고환율 구간을 갈 것 같아요. 그럼 이 고환율 구간을 탈피할 수 있는 마지막 요소 하나는 미국 금리 인하. 예. 그다음에 또 하나는 외국인들이 현재 우리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리포트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근데 그 자금이 다시 국내로 들어오면서 원으로 환전되면서 환율이 내려갈 가능성은 있어요. 예. 근데 그게 시차가 조금 걸립니다. 저는 그 두 가지 요소, 시차를 두고 들어온 원화 자금이 이제 투입되는 그때, 그다음에 금리 인하되는 그때까지는 당분간은 1,400선을 염두에 둘 수도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결국 이 모든 요소들 유동성이 유입되는지 거부에 달려 있네요. 네. 여러분 오늘도 잘 말씀해 주셨는데 참고해서 이번 한 주 좀 든든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박시동 경제평론가의 분석이었습니다.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일단은 뭐 외국인이 현선물 좀 매수를 하면서 네. 올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 주에 뭐 실적 발표나 관세 협상 이런 여부에 따라 외국인 수급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전까지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여러분을 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